주간 K리그는 축구 팬들의 완소 어플리케이션 오늘의 K리그와 함께합니다. 좋아요. 그리고 오른쪽 뒷공 라인을 붙여놓습니다. 잘 봤습니다. 홍시우입니다. 홍시우 돌파를 했어요. 들어갑니다. 줍니다. 좋아요. 또 넣어줘요. 걸면서 오른발 모처럼 슈팅 패턴을 가져가는 대한민국입니다. 네, 이게 홍시우 정상으로부터 홍인상까지 연결이 될 뻔했어요. 지금 또 코너킥을 어필했던 정상민 선수였는데 알3단이 심판은 그대로 골킥을 선언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홍인상인데요. 직접 올라갑니다. 반대쪽 대한민국 김민우의 이번 대회 첫 골! 대한민국이 한일전에서 먼저 일본에게 딜수를 꽂습니다. 그렇습니다. 수비수로까지 들어가지고 세트 플레이에서 아주 치명적인 헤더를 성공시킨 김민우 선수. 태석 선수의 이 코너킥 왼발은 명품이네요. 그렇습니다. 노자와 골키퍼의 넘어갔고 황다리로 넘어갔고 뒤에서 김민우가 혼자 찍고 있었습니다. 한 번 더 가야죠. 방송문에서 일단 뒤로 가는 분입니다. 나갔는데요. 반대쪽으로 길게 펴서 길어요. 얘는 알샷과 듯이 집에 가 경기 끝났습니다. 네. 대한민국이 한일전에서 1대0 승리를 거두면서 그렇습니다. 2조 1등으로 8강에 올라갑니다. 자, 우리의 주력 선수들을 상당수 쉬게 하면서 또 거둔 3전 3승이기 때문에 네. 이건 우리 대표팀 많이 성공했어요. 값진 승리였고 정말 3경기 연속 무실점 그리고 3연승을 기록하면서 우리나라가 이 죽음의 조 B조에서 가장 멋지게 탈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간 K리그 패널 김대준입니다. 로드 투 파리 2024 파리 올림픽을 향한 황선홍의 U23 아시안컵 조별 예선 경기가 녹음 시간 기준으로 간밤에 펼쳐졌었는데 영원한 대한민국의 라이벌이자 숙적 일본을 상대로 1대0 승리를 거두면서 죽음의 조에서 모든 경기 무실점을 기록하며 조 1위로 8강에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지난 대회에서는 일본을 만나서 0대3으로 완패했던 경험도 있고 만약 일본에게 조 1위를 내주면 이 8강에서 개최국 카타르를 만나게 되는 만큼 부담이 상당히 되는 경기였었고 특히 주전 센터백 대부분을 잃은 탓에 기존 조합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3백으로 바꾸는 전술을 바꾸는 등 걱정이 앞섰던 경기였습니다. 게다가 경기 중에는 유일한 센터백이었던 이재원마저 이제 부상으로 교체 아웃되자 센터백이 모두 전면한 상황이 되면서 중미에서 뛰던 황재원을 센터백으로 내리는 등 힘겹게 경기를 이어나가야 했습니다. 다행히 후반 30분에 이태석의 코너킥을 김민우가 정확히 헤더로 연결하면서 귀중한 선제골을 만들어냈고 이후 일본의 거센 공격을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막아낸다는 정신문장이 된 이 선수들의 육탄 방어로 공격들을 막아내면서 1대0 신승을 거뒀습니다. 주요 멤버의 이탈이 심했음에도 이 경기를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경기력 논란과는 별개로 황선홍 감독의 딸깍 축구가 상당수 적중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이날 승리로 U23 한일전 역대 전적에서 상당히 중요한 이 족적을 남기게 되었는데요. 역대 U23 아시안컵에서는 일본에게 각각 2대3 또는 0대3으로 3골씩 내주면서 이전 전패를 기록 중이었지만 첫 승리를 아주 무실점으로 깔끔하게 승리를 했고요. 게다가 로테이션을 돌리고도 조 1위로 8강에 성공하면서 2마리 토끼를 잡는 데 모두 성공했던 그야말로 좋은 기록을 남기게 된 이 경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 일본은 개최국이자 신흥 강호인 이 카타르를 8강전에서 상대하게 되면서 올림픽 본선을 향한 여정이 상당히 험난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8강 상대는 이번 대회 최대 이변을 일으키고 있는 신태용 감독의 인도네시아입니다. 손흥민과 탁구를 잘 치는 이강인에게 악몽 같은 시간을 선사했던 이 요르단까지 4대1로 대승, 이 완파를 하면서 엄청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에 정말 만만히 봐서 안 될 상대라는 것은 모두 알고 있을 거고요. 사실 이게 이번 조별 예선에서 인도네시아의 경기력을 보면요 정말 무서울 정도입니다. 호주를 이겼고요. 그렇죠. 카타르와는 정말 접전 끝에 카타르의 이제 홈 어드밴티지에 의한 정말 좀 약간 편파 판정에 가까운 이런 판정으로 인해서
그걸 1패를 한 이후에는 다 이겼죠. 게다가 요르단도 4대1로 이렇게 크게 이길 거라고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가 과연 호주를 이기고 쉽게 이기고 그러니까 호주도 이기고 요르단까지 이렇게 4대1로 쉽게 이길 수 있을까? 라는 점에서는 과연 우리도 그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면은 이건 정말 카타르를 피한 건 정말 다행이지만 인도네시아도 절대 만만한 상대가 아니구나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우리 내부적으로도 불안 요소가 있죠. 변준수를 제외한 중앙 수비진 전체가 다 전멸한 상황이라서 수비 조합에 대한 고민도 상당히 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인도네시아가 이 아까 말씀드렸던 조별 예선에서 보여줬던 이 경기력이 상당했기에 상당히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부디 신태영 감독님께는 죄송하지만 금요일 새벽에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이 끝까지 긴장을 놓지 말고 올림픽 진출에 더욱더 근접한 결과가 나오는 경기가 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이 경기는 한국인 감독 더비와 함께 강상윤과 아르한이 소속돼 있는 수원FC 더비가 또 성사된 셈이기도 한데 그래서 그런지 늦은 시간에 펼쳐지는 경기인 만큼 시청하기 어려운 시간대이긴 하지만 그래도 정말 주목해볼 만한 것이 많은 경기였기 때문에 중앙K리그 청취자분들도 이왕이면 이 경기를 같이 재밌게 지켜보면 좋을 것 같다는 이 말씀도 한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연장전은 예고해드렸던 대로 재훈씨가 리그2 8라운드 리뷰를 준비해 주셨고요. 특히 이번 오랜만에 부활한 지지대 더비에 대한 이 이야기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재밌게 들어주시길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본 방송으로 들어가기 전에 저희 방송 5.5는 95점짜리 커뮤니티 플레이어스에 함께하고 있고요. 또 저희 창립 연도 때부터 도와주고 계시는 얌스튜디오의 오늘의 K리그 어플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저희와 같이 소통할 수 있는 디스코드 소통 창구인 페어플레이로 들어와 주셔서 실시간으로 저희와 소통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댓글을 좋아한다고 이전부터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팟빵 게시판, 디스코드, 페어플레이, 플레이어스 등을 통해 저희 방송에 의견을 많이 남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악플도 환영하고요. 청취자분들의 소소한 일상에 관련된 이야기도 다 좋으니까 이렇게 저희와 같이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기를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그러면 재훈 씨를 이제 만나 뵙기 전에 그 사이에도 이제 청취자분들이 남겨주신 댓글이 몇 개가 좀 있어서 이 댓글도 한번 언급해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댓글을 먼저 언급하는 거는 팟캐스트의 이제 특성상 우리가 그 방송을 올리고 그 사이에 얼마 정도 경과가 돼 있을 거고 그 경과된 순간 어떤 또 이야기들이 주고받았는지 그리고 저희는 이제 청취자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이라는 그런 목표를 좀 가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이제 댓글을 먼저 소화하고 저희 얘기도 하고 또 다시 이제 그 사이에 청취자분들이 이제 피드백을 하면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다시 한번 의견을 나누기도 하는 그런 방향성으로 지금 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이렇게 순서는 이렇게 정해졌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먼저 댓글은 라데구사님께서 정말 오랜만에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한번 읽어보면서 이야기를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오래 듣고 지내지만 댓글 참여는 잘 안 해서 죄송하네요. 지난 편하고 연장전 그리고 이번화 초기까지 이야기가 이어지는 게 있네요. 전 포항 출신의 나이도 중년 후반 정도입니다. 정치 성향을 떠나서 제가 느낀 점은 세월호도 이태원도 천안함도 서해교전 전사자들도 모두 추모할 수 있어야 건강한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정치권은 정치권의 일이 있듯이 이 소재들이 그들이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 참사와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것까지 조심하는 사회는 꽉 막힌 사회입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문제는 정치와 이어져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경기장에서 세월호 관련해서 정책 문구가 있다면 축구와 정치에 거리를 두자는 개념이 있다고 하니 이해하겠습니다만 그 사고에 대한 추모는 당연히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우 씨처럼 민감하게 받아들이거나 안 하는 게 좋을 거라는 의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반응들이 바로 정치인들의 목적일 것입니다. 우리는 희생에 대해서 추모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보기 싫은 권리도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런 말들을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당신의 의견에 동의하진 않지만 당신이 그 주장을 할 수 있도록 내 목숨을 바칠 수도 있다. 사르트르의 말이죠. 이것이 민주주의고 자유입니다. 축구장에서 국가적 재난에 추모도 할 수 없다면 우리는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미국이 한때 인종차별에 대한 흑인 선수들과 이를 동조하는 선수들의 세레모니가 이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 누가 무엇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과 수많은 죽음의 무게가 다르지 아니할 것입니다. 듣다가 찜찜한 마음이 들어 어렵게 글을 남깁니다. 모두가 고생하시고 수고해주시는 점 감사히 생각합니다. 파이팅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제대로 울산이랑 붙어보고 싶네요. 지우씨 1라운드랑 지금의 포항 많이 다를 겁니다. 물론 포항도 강해지겠지만 그래서 올해는 호각을 가려봅시다. 03년, 13년 그리고 24년이면 우승할 때가 된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권태씨 고생하셨어요. 고마워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네, 정말 오랫동안 저희 방송을 들어주시는 거 저희도 이미 잘 알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정말 반가웠고 오랜만에 이렇게 댓글로 만나 뵙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 방송 댓글창에 대해서 이 세월호에 대한 얘기가 생각보다 뜨거운 감자였던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그러니까 지우 씨 얘기는 어쩌면 이제 공무원의 상황이 이해된다면서도
근데 이제 대다수, 네, 사실 이거는 거의 한 곳으로 다 간 것 같아요. 모든 의견들이 세월호 추모 못하는 것 자체가 이게 말이 되냐, 요런 얘기죠. 다만 아까 제가 말했지만 공무원의 사항도 참 그 본인의 의견과는 다르게 그 자기의 머리와 행동이 따로 해야 되는 이 공무원의 좀 노고를 좀 얘기한 거고, 다만 이 공무원이 막 진짜 뭐 추모하면 안 된다는 생각 가지고 있다면 그 생각을 좀 바꾸 먹을 수 있도록 압력을 준다는 게 좀 이상하네. 아무튼 계속 이렇게 의견을 줘야 되지 않나 우리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리고 뭐니 해도 가장 이에 대한 강력한 의사 표현은 투표를 통해서 해야 된다는, 민주주의의 정말 중요한 게 선거잖아요. 최근에 선거 결과도 사실 그거랑 관련돼 다 통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네, 뭐 또 정치적인 얘기는 뭐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서로 얘기가 나오는데 좀 조심하면서 얘기를 하긴 하겠지만 정말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은 맞는 것 같다라는 것도 다시 공감하면서 이렇게 댓글 남겨주신 거 감사드리면서 다음 댓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이님의 댓글입니다. 두 분의 분토 잘 들었습니다. 마침 서울 출장길에 들으니 한 방에 다 들어지네요. 귀갓길에 듣게 돼 연장전까지 딱 올라온다면 러비더비 유래를 알게 돼서 더 재밌네요. 그리고 이제 주간 K리그의 땅 서울이요, 내가 왔다. 그리고 괄호치고 일만 하고 갈 예정이지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서울 출장을 오셨다니 참 한편으로는 정말 가까워졌는데 뭐 뵙거나 이러진 못한 게 좀 아쉽고, 다만 이런 글을 통해서 가까이 잠깐이나마 와주셨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저희 방송 계속 꾸준하게 잘 재밌게 들어주고 계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도 남겨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편집을 하는 게 쉽지가 않아서요. 퇴근 후에 시간을 내서 편집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인데, 퇴근 시간도 좀 늦은 편이지만 집에서는 또 육아에 전념해야 해서 편집 및 업로드가 약간 늦은 시간에 좀 하게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원하는 시간에 연장전을 올리지 못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죄송하고, 그래도 앞으로도 계속 재밌게 들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자주 이렇게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남겨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은 지수아빠 1님의 이 댓글입니다. 안양에게 이겨 기쁜 수원팬입니다. 잘 듣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네, 이번 라운드 1, 2위 간의 맞대결이었던 만큼 정말 중요한 경기였던 신지지대 더비의 승리 축하드립니다. 이걸로 수원이 5연승을 거두면서 현 시점 리그2의 1위까지 이제 1위에 등극하였습니다. 정말 이제 파죽지세로 지금 승리하고 있어서 좀 이게 지금 보니까 5연승에 쌓이고 보니까 5연승이에요. 그러니까 1점 차로 겨우 이겼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5연승이면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런데 하필이면은 이번 방송 썸네일이 수원에 대한 어그로가 좀 들어있는 제가 그걸로 만들어버려서, 그러니까 이 댓글을 보는 순간 제가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왠지 썸네일 만드는 게 시간이 좀 생각보다 좀 걸리기도 하고요. 썸네일을 어제 이제 본방 만들면서 본방 썸네일 만들어서 같이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 만들고 이제 이거 빨리 이제 이거 지금 녹음하고 편집하고 빨리 올려야지 라고 했는데 이거 다시 썸네일을 만들어야 되나 했는데, 썸네일 다시 만들고 이러면은 또 업로드 시간이 또 늦어질까봐 어쩔 수 없이 이번 거는 이렇게 올리게 되었는데, 정말 수원 팬들에게 정말 죄송하고요. 이제 웃자고 만들었는데 혹여라도 이번 썸네일이 기분 나쁘셨으면 말씀을 남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죄의 마음으로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제가 지지하는 성남의 자폭 썸네일도 만들어 보도록 할 테니 부디 노염을 푸시길 바랍니다. 근데 저희 방송이 정말 진지하게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서로 좀 놀리면서 뭐 여러분들이 저를 놀려도 좋습니다. 서로 놀리고, 그러니까 좀 K리그에 대해서 좀 재밌게 이야기를 나누는 장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이 방향성이 이거거든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방송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혹여 이제 저희의 의도와는 다르게 기분 나쁘신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부분도 저희 뭐 그런 걸 보면서 저희도 조심하면서도 좀 너무 지루하지 않는 지루하지 않도록 이제 이야기를 이어나가는 게 좋다고 저희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이제 방향성을 잡고 하는 것이니까 그런 점에서는 좀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본방과 연장전 녹음 사이에 이 남겨졌던 이 청취자분들의 소중한 댓글들도 소화해 보았습니다. 이제 본방을 마치고 이제 재훈님과 남아서 같이 녹음했던 녹음분이 있었죠. 바로 리그2 8라운드 경기 리뷰 이야기를 이제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녹음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본방 녹음날이었던 4월 22일 늦은 저녁에 이어서 이루어졌음을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잠시 쉬었다가 재윤씨와의 녹음본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라디오 방송 주간 K리그를 청취하고 계십니다. 저는 엠바레 마법사 염기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남팬 김대준입니다. 오늘도 연장전을 재훈 씨가 이제 이렇게 잘 준비해 주셔서 이번에도 연장전으로 리그 2 8라운드 리뷰를 이렇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인사 나눔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찬팬 김재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말 오랜만인 것 같고요. 오랜만 같은데 또 왜 이렇게 익숙하죠? 얼마 만이죠 이게? 몇 분 만에? 한 5분 됐나요 우리? 그렇습니다. 예. 5분도 안 떨어져 있었어. 네. 한 3분 떨어져 있었다. 잠시 우리가 잠깐 물 마시고 화장실 갔다 온 그 사이에 네. 연장전을 이렇게 이어서 갑니다. 이게 말 그대로 진짜 연장전이네요. 연장 이 본방에서 연장해서 사실 이 연장전의 이름을 여잔 하느님께서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셨었거든요. 네. 그때 당시에 저희 방송이 전반과 후반으로 나눠서 이렇게 했었고 이제 연장전의 원래 이름은 번외편이었었는데 번외편. 번외편이었는데 이제 그 아이디어를 주셨었죠. 근데 연장전으로 이렇게 이름을 지었으면 좋겠다라고 아이디어를 주셔서 저희 연장전 이름을 했고 그게 은근히 생각보다 이게 반응들이 좋아서 이게 사실 이 연장전 만들 때 포항팬이 당시 민철 씨가 좀 약간 반대하는 약간 그런 식이었거든요. 근데 정말 그 이 연장전의 초창기 시작이 지금의 이제 아시아 축구의 대령 씨와 지금 네. 미스코리아에 출전하셨던 유리 씨, 광주팬 유리 씨가 이렇게 좋게 봐주시고 자주 이렇게 그 참여해 주셔서 연장전이 잘 이제 좀 자리를 잡았고 네. 지금은 이제 이 재훈 씨 덕분에 리그 2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어져 명맥을 이어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 원래 아래층 사람들이라고 해가지고 그래도 대장님께서 좀 네. 다뤄주신 게 좀 있었던 거로 저는 알았는데 물론 네. 그거를 완벽하게 다 듣지는 못했는데 네네 짧게나마는 그렇게 다루려고 했었던 모습이 좀 있었다 보니까 네. 그래도 저는 제가 물론 저는 지금 리그 1의 인천 팬이지만 리그 2를 다루면서도 좀 그래도 흥미를 좀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네. 사실 웬만한 전문적 팟캐스트나 혹은 이제 전문 리뷰 프로그램이나 뭐 그런 데서는 아무래도 리그 1만을 좀 중점적으로 다루는 게 좀 있다 보니까 네. 저도 일단 제 시선에서는 뭐 제가 뭐 정확한 눈은 아니지만 네. 그래도 리그 2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는 것을 원하기 했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 이렇게 준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예전에 그 축구 뭐 배지기라고 예. 축구 원정대 있었는데 어딘지 알겠는데 그렇게 막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데는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근데 아무튼 거기에서 이제 그 파생돼서 나온 이제 K리그 데이나잇이라고 그렇죠. 방송 중에서 이제 그나마 그 투나잇이라고 네. 해서 저는 맨날 원나잇이라고 잘못해가지고 욕 먹었습니다. 근데 그쪽에서도 원데이인데 원나잇이라고 간혹 그래요. 나 같은 분이 또 계시는구나 여기. 아니 뭐 거기서도 예. 거기 다루시는 분들도 직접적으로 원나잇이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뭐 그거를 재밌게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네, 저도 이거 많이 듣습니다. 네, 저 같은 마인드를 가지신 분이 거기도 있었다는 것이 반갑고요. 실제로 저는 그 데이나잇 거기 멤버 투나잇 member 중에 한 명이랑도 좀 약간 얼마 전에도 밥도 같이 먹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좀 얘기를 참고로 서울인드 팬입니다. 네네네. 서울인드 팬인데 그분하고 식사를 하면서도 그냥 서로 가치관을 얘기하면서 그냥 같이 좀 공유를 했었던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좀 제가 아는 분일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이랜드 팬이시라고 하니까 그 네. 데이나잇에 나오는 그런 분이시니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고 하고 우선은 저희 나름대로의 리그 2 왜냐면 이게 리그 2 얘기를 한 곳만 하는 것보다 여러 곳에서 각자의 시선으로 얘기하는 게 또 이제 리그 2 팬들 입장에서도 되게 다채롭고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각자 리그 2 팀들이 가지고 있는 팟캐스트나 뭐 방송 뭐 미디어나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거기서도 다루는 것도 있겠지만 저희 시선에 저희 중앙 K리그 시선에서 좀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면서 갖고 오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서두를 요 정도로 좀 얘기를 해보고 이제 빨리 본론으로 듣고 싶은 분들이 계실 테니까 네. 이제 본론으로 이제 슬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돌아가겠습니다. 네, 먼저 24년 4월 20일 토요일날 14시부터 열렸던 경기인데요. 먼저 부천 FC 대 부산 아이파크입니다. 네. 먼저 스코어는 1대3으로 부산이 원정승을 얻었습니다. 헤르메스 파크에서 열리는 부산과의 홈경기에서 부천은 지난 코리아컵에서 FC 목포 원정을 떠나서 2대0으로 잡으며 16강에 진출하며 분위기를 좀 지난 부진의 흐름을 좀 조금 시킨 듯합니다. 반면 부산은 지난 라운드에서 아시아드 홈에 펼친 안양과의 난리 매치에서 3골을 먹히고 3골을 따라가다 결국 이후 1골을 먹히면서 또 PK도 실패해서 결국 홈에서 아직까지도 우승 중인 현재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날 경기 전에 비가 엄청 내리고 비가 내리는 이 수중전의 경기였는데 양팀 모두 치열한 느낌보다는 좀 조심스럽게 임하다 역습을 노리는 그림이 많이 나왔던 경기였습니다. 비가 많이 내려서 그라운드가 미끄러워 모두 중거리 슈팅을 아끼지 않고 시도하는 등 그런 모습이었고요. 먼저 부천은 루페타, 이의영, 최병찬의 3톱으로 선발 나온 이 부천이 전반부터 위협적인 슈팅들을 시도했지만
하지만 여기서도 부산의 구상민 키퍼의 선방과 정면으로 가는 볼 등으로 부산의 골문을 잘 지켜내는 순간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전후반 통틀어 부천은 3스톱에 대한 기대가 너무 떨어지는 느낌이고 볼을 잡았을 때 슈팅을 시도하지만 다소 정확도가 떨어지고 볼을 잡으면서 공격적인 모습이 너무 떨어지며 이후 교체에 들어온 부천 선수들도 부산의 밀집 수비에 버거워하는 모습이었고 이후에는 김영근 키퍼의 여러 세이브로 부천 수비진들에게 집중을 요구하는 등의 모습이었지만 이날 결국 부천 수비진도 너무나 아쉬운 모습들이었고 반면 부산은 주고받은 패스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모습이었었지만 이 닐손의 동점골 이후에 더 이상 골을 기록하지 못하게 만들었고 주도권을 결국 후반 동안에도 부산이 결국 부산에게 주도권을 내주면 승점도 얻지 못하는 결국 부천 FC였던 것 같습니다. 네. 반면 부산은 역시 로페즈, 패신, 라마스의 이렇게 브라질 3인방으로 부천에 맞서며 유기적으로 부천을 상대하는 그림이었고요.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그라운드의 조건을 이용해 중거리 슛이나 ZD 슛 등으로 기록하며 부천 상대로 골을 위한 그림을 많이 만들어냈고요. 후반 역전 이후에 패신과 라마스는 번갈아가면서 중거리 시도 이후 부산은 부천을 상대로 수비 후 역습으로 경기를 지배하는 등의 부산의 원정승으로 결국 원정승 연속으로 계속되는 그림이었습니다. 먼저 골 장면 또 얘기하고 싶은 게 먼저 전반 22분 부산의 골인데요. 권성현이 uk추에서 볼을 잡고 박스 안으로 들어오면서 반대쪽에 땅볼 크로스를 했는데 그 볼을 전반에 그 교체에 들어온 최건주 선수가 선제골을 기록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최건주 선수는 이날 득점 후에 되게 굉장히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되게 좀 감격스러워하는 모습이었는데 이 선수가 실제로 부산에 있는 동안에 되게 골을 많이 기록하지 못하고 되게 부진한 모습으로 한동안 슬럼프가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날 골을 넣고 되게 좀 울컥하는 네. 순간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 골을 넣고 되게 좀 이후에도 좀 플레이가 괜찮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전반 46분 부천의 동점골인데요. 좌측에서 올라오는 박형진의 얼리 크로스 올린 것을 최전방 루페타가 헤더를 떨군 것이 전방에 올라온 그리고 떨군 것을 전방에 올라온 닐손 주니어가 캐치하고 바로 오른발 아웃프런트로 동점골을 기록했습니다. 이 동점골을 기록하는 데에서 닐손 주니어가 좀 의미가 있는 게 이날 닐손 주니어는 자신의 300경기 출전 기록이 생기면서 맞아요. 전반 추가 시간에 부산을 상대로 동점을 만들어 후반에 대한 부담을 줄이게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결과가 나왔던 것처럼 이날 홈 경기에서 져서 이날 300경기 출전 기록이 좀 약간 발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후반전 50분 부산의 골인데요. 우측면에 패신이 볼을 잡고 오버래핑한 권성윤과 1대1로 주고받다가 이 볼을 받은 패신이 그대로 왼발 ZG 슛으로 역전골을 기록했는데요. 이 ZG 골도 되게 각도가 굉장히 키퍼가 막기 힘들 정도의 그런 역전골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딱 그 슈팅하는 순간 저거 못 막겠다. 네. 저거 못 막아. 이런 생각이 들었던 슈팅이었어요. 사실 부천 수비진의 좀 시야에 가려진 것도 좀 있다 보니까 사실 막기는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후 후반 77분 부산의 골인데요. 부산의 역습에서 패신이 볼을 잡으면서 라인 깨기를 시도하는 교체 들어온 이상준에게 패스. 이것을 받은 이상준이 김영근 키퍼의 다리 사이로 슈팅해서 세게골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이날 이상준은 부산에 돌아와서 이날 리그 첫 골을 기록하며 앞으로의 기대감을 드러내는 등의 기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결국 1대3으로 부천이 홈에서 패배했고 부산은 원정승을 계속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주목 선수로 들어가겠습니다. 아무래도 세게 골을 넣은 부산의 이상준 선수를 다루고 싶습니다. U20 월드컵 대표팀의 출신으로 또한 부산에서는 선골 출신의 이 선수임을 얘기하고 싶은 게 부산 U12 신라중학교 그리고 개성고등학교를 거친 부산의 로컬 유스 출신이면서 개성고를 졸업 후에 부산 아이파크로 바로 입단해서 프로경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18년에는 한 경기 출장으로 데뷔를 하게 되었고요. 19년에는 4경기에 1골 1도움으로만 기록했고요. 2020년대로에는 16경기, 21시즌에는 9경기에서 1도움만 기록하는 등의 사실상 그렇게 활발한 모습에 기용이 되는 선수는 아니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2022 시즌 자신이 병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K4의 진주시민축구단으로 공익활동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이 무엇보다 병역 문제를 바로 해결하는 모습으로 빠른 군 문제 해결을 보이면서 이 선수가 23 시즌에 이 진주에 있는 동안에 리그 14골을 기록하면서 득점 공동 2위로 기록하면서 되게 공격수의 변환된 모습의 선수인 것 같아요. 원래 이 선수가
U20 월드컵에서도 갔을 때는 되게 윙어나 윙백 혹은 풀백에 기용했었던 선수인데 이 K4 진주 시민에 합류하면서 공격수로 포변을 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선수가 24년 1월에 소집 해제되면서 부산에서는 거의 공격수로서의 그 새로운 카드로 좀 올라올 것으로 이렇게 되었었고요. 그동안의 주전 경기에 밀림에 자신이 보여줄 시간이 많지 않았는데 올해부터는 부산의 스쿼드 안에서 경쟁과 도전이 있을 텐데 자신이 더 잘해야 한다는 인터뷰로 이 경기 종료 인터뷰에서 부산의 붐업을 위한 이 선수가 아무래도 날개 도둠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경기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경기 아까 제가 말씀하셨지만 최건재 선수가 교체 투입되자마자 선취골 넣었었잖아요. 네. 그리고 골 넣고 갑자기 우는 듯한 포즈를 취해가지고 물론 기도하는 포즈긴 했지만 좀 갑자기 당황스럽더라고요. 골 넣은 사람이 왜 저렇게 슬퍼하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아무래도 오랜만에 골이다 보니까 네. 좀 그래도 부산 팬들한테도 좀 미안함과 그리고 네. 자신이 부진했던 모습에 대해서 또 아무래도 팬들에게 좀 약간 미안함을 좀 표현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닐손 주니어의 동점골도 닐손이 이제 수비적인 롤이다 보니까 골 넣는 장면이 많지가 않은데 정말 진기한 장면을 바로 본인의 300경기 기념골로 그걸 넣었다는 것도 타이밍도 정말 기가 막히다. 그렇죠. 지금 왜냐면은 이 와중에 루페타는 또 이날도 무득점이거든요. 야, 루페타는 무득점인데 오히려 수비로를 가지고 있는 닐손 주니어가 여기서 300경기에 맞춰서 골을 넣네. 야, 이것도 참 부천 팬 입장에서는 이거 어떻게 봐야 되나 싶기도 하는 약간 그런 뿔이었던 것 같아요. 이 루페타가 이 닐슨 주니어 동점골에 어시스트가 기록됐을지 모르지만 네. 헤더 패스가 네, 됐어요. 그러긴 했죠. 예. 그래서 뭐 그렇게 기록이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 루페타가 더 해줘야 되는데 맞아. 이 선수가 좀 딜레마 아닌 딜레마인지 모르겠지만 전혀 부천의 공격수로서의 역할을 전혀 해주지 못하는 건 사실이긴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부천이 아무래도 분위기가 점점 좀 안 좋은 분위기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면서 앞으로 시즌에서도 좀 어떻게 보면 이영민 감독의 선택에도 조금 부천 팬들이 좀 답답해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과감한 도전 혹은 변화를 시도할 필요는 있다고 보는 부천 FC에 대해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냥 부천 감독님의 그 머릿속을 잘 모르지만 아마 이가 아닐까. 그래도 하는 거 보면 잘을 하고 탄탄하고 이러니까 언제 한번 터지면 또 제대로 터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투입을 하는 것 같은데 그거를 기다리는 느낌이 맞아요. 좀 저는 별로 좋지가 않아요. 부천 팬들이 결과가 안 좋으니까. 예. 네, 그래서 부천 팬들이 그거를 원할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그리고 좀 재밌는 기록이 이 8라운드잖아요. 네. 2024 시즌 이제 8라운드 들어서 부산이요. 홈은 4연패인데 원정은 또 4연승입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재밌는 이런 기록이 나오는지.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호연님도 댓글을 남겨주셨던 게 있었죠. 맞아요. 예, 한번 읽어보면은 부산이 부천 원정을 승리하며 원정 4전 4승, 원정 깡패 명성을 이어가네요. 하지만 멀리서 온 손님에게 한없이 친절하고 아낌없이 3점을 주는 접대 신사인데 이번 주도 그럴 건 아니지? 맞지? 스트라이커 김찬 입대 전 마지막 경기인데 부상 나와서 5분만이라도 잔디 안에서, 그러니까 그라운드 안에서 보고 싶네요라고 이렇게 말씀을, 그러니까 이렇게 그 본인이 이제 바램도 이렇게 댓글로 남겨주셨었습니다. 일단 그 부천과 부산 경기에서 이제 부산 그 명단에서도 아직 명단 제외인 상황인데 부상인 상황에서 결국에는 입대를 하게 될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아마 다음 라운드에 어떻게 나올지는 아마 기대하는 바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고요. 네. 바로 또 다음 경기 리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형님의 응원팀인 성남대 충북청주입니다. 네. 먼저 스코어는 1대2로 충북청주의 원정 승리가 기록되었습니다. 성남FC는 아직 감독을 구직 중인 상황에 최철호 감독 대행하에 3승 3무로 나름 성남으로선 그간 부진의 상반되게 무패 행진을 이어가는 중인데요. 반면에 충북청주는 최영경 감독의 2년차 징크스에 조금 힘들어하는 과도기 겪는 중이지 않을까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전반전부터 성남은 선제골 이후에도 계속 공격적으로 나가며 홈 승리를 위해서 되게 좀 성남의 홈 승리를 위해서 되게 좀 노력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후반 들어서는 성남은 이정엽과 후이지의 전방 싸움으로 인한 세컨드볼이 입각해 공격적인 면모를 보였고 이후에 박지원이 교체 들어와서 그 공격의 순발력을 더해가면서 헤더 슈팅하는 게 골대를 맞고 나가는 등의 아쉬운 모습이었고요. 또 반면 충북 청주는 성남 원정에서 전반에는 성남의 공격에 어지간히 계속 막는 모습이었고요. 후반부터는 장혁진과 파울리니를 필두로 공격력이 살아난 느낌. 후반 61분 문상현이 볼 소유하면서 슈팅하고 그것이 이강인이 굴절되며 동점골이 기록되는 듯 했으나 이날은 또 부심의 업사이드 깃발이 들며 아쉬움을 삼키게 되었고요. 이후 청주의
2골로 역전하게 되면서 이 경기를 잡을 수 있게 된 과정으로 성남이 위협적인 크로스를 올린 것을 3백에 청주 이한샘이 최종 수비로 막아내는 등 아주 필사적인 모습이었고요. 결국 경기 종료가 되며 성남의 최초로 대행하에 첫 패배를 기록하게 되었으며 성남은 감독 선임이냐 기존 최초로 감독 대행에 정식 감독 선임이냐에 대한 고민을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반면 충북청주는 오랜만에 원정승으로 그간 다운된 분위기를 다시 한번 끌어올릴 수 있게 된 현재 상황이었습니다. 골장면 얘기하겠습니다. 전반 16분 성남의 프리킥 세트피스에서 박스 안에 혼전으로 볼이 바깥으로 나가는데 박스 바깥에 있던 양시우가 그대로 시도한 중거리 슛이 멋진 선제골이 기록해졌습니다. 이로써 성남 양시우 선수는 첫 프로 데뷔 첫 골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후반 64분 청주의 동점골인데요. 우측면에 있던 김명순이 반대발 크로스 올린 것을 교체 들어온 파울리뉴가 그대로 헤더로 동점골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3분 뒤인 67분 청주의 역전골인데요. 청주의 드로잉 상황에서 문상일이 받은 걸 그대로 패스, 그 순간 좌측면에 돌파하는 양지훈이 그대로 크로스를 올린 것을 그 볼을 유상훈 키퍼가 펀칭한 것에 나온 거를 파울리뉴가 그대로 밀어넣으면서 역전골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이날 청주의 파울리뉴는 멀티골을 기록하면서 청주의 지난 시즌 많이 뛰지 못한 것들을 한을 풀듯이 이날 많은 활약을 기록하였고요. 반면 성남은 신재원이 이 과정에서 양지훈을 버젓이 놓치는 그림으로 사실상 이날 성남의 신재원은 아주 큰 실책을 범하게 되었다고 얘기하고 싶고요. 이날 경기를 직관을 가셨잖아요, 형님께서. 네네. 네. 분위기 어땠어요? 우선은 뭐 경기 끝나고 분위기는 별로 좋지 않았고요. 네. 우선은 뭐 요 얘기도 좀 같이 좀 할 만한 게 뭐냐면 네. 우선 이날 이종호 선수의 은퇴식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이종호 선수가 이제 전반에 살짝 얼굴을 좀 보이고 후반에 이제 전반에서 후반 가는 이 하프타임에 이제 은퇴식을 이제 정식적으로 했었는데 그때 이제 성남 팬들에게 많은 더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한 것이 좀 죄송하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래도 성남을 잊지 않고 그리고 성남 팬들을 위해서 또 이제 좋은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네. 저희 성남 FC의 이제 서포터즈 연합을 블랙리스트라고 하는데 네. 살짝 발음이 좀 세서 그런가 아니면 잘못 알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블랙리스크라고 해가지고 아이고. 그 순간 이제 살짝 이제 웅성웅성하면서 내가 잘못 들은 건가 아닌가 하면서 하다가 그때부터 그 전까지 이종호 선수를 열렬히 응원하다가 살짝 소리가 살짝 작아지는 그래도 아이고. 많이 외쳤습니다. 이종호 콜을 많이 해줬는데 살짝 블랙리스크라고 하는 게 좀 탓이 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면서 잘못 알고 있었을까요? 네, 아니 잘못 알고 있지는 않았을 거고 발음이 셌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싶고요. 네. 그리고 양시우 선수의 프로 데뷔골이 터질 때까지만 해도 좋았어요. 네. 좋았는데 근데 파울리뉴 선수가 이게 저 골키퍼의 뭐 잘못도 있었겠지만 이건 수비의 잘못이라고 생각드는 게 64분부터 네. 67분 그 3분 사이에 순식간에 2골을 내줬는데 이게 골키퍼가 막기 좀 힘들 정도로 너무 그 가까이서 슛을 해버리니까 이게 유상훈 골키퍼가 막았다 하더라도 네. 막기 좀 힘들었고 두 번째 골은 또 하필 운이 없어서 유상훈 선수 맞고 또 하필이면은 파울리뉴 네, 선수 맞고 맞아요. 들어가가지고 근데 이게 수비가 그 전에 좀 막았었어야 되는데 그 수비에 좀 잘못이 더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근데 이제 그래 골을 내준 것도 안 그래도 좀 짜증나긴 했거든요. 네. 그래, 골 내준 건 그렇다 쳐. 근데 짜증 났는데 파울리뉴 선수가 바로 지난 그 선거일 때 그 총선 그 날 때 그때 팔이 빠졌다고 저 예, 맞아요. 연장전 때 기억해요. 얘기를 했었잖아요. 팔이 빠져가지고 부상 중에 나와서 저 안타까웠는데 이날 너무 꼴배기가 좀 싫었습니다. 저는 왜냐면 골만 내준 게 아니라 우선 골 넣었어요. 네. 그리고 충북 청주 그 원정 팬들한테 그 종합운동장이잖아요. 네, 맞아요. 멀잖아요. 거기까지 가서 막 환호한 다음에 맞아요. 그다음에 이제 경기 빨리 시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러더니 갑자기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예, 하늘을 맞아요. 보면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도 엄청 오래 하는 거예요. 시간을 좀 많이 잡아먹었죠. 그래서 심판 빨리 오라고 하는데 기도할 거 다 하고 아까 그러니까 그 전용구장이면 모를까 종합운동장이니까 거의 거리가 원정석까지 꽤 길죠. 먼데 거기까지 갔다가 또 기도까지 하고 오니까 야 시간 다 잡아먹은 거예요. 경고를 받지 않았나. 그래서 경고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이게 그래 첫 번째는 봐주만해. 네네네. 두 번째 골도 또 그러는 거예요. 또 골 넣고 막 가가지고 한 다음에 기도를 또 오지게 또 합니다. 그 보면서 와 나 진짜 승질 나가지고 저거 카드 줘야 된다. 저는 진짜 아니 기도도 기도하는 건 좋은데 이게 한 번도 아니고 계속 그렇게 하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혈압이 올라가지고 아이고. 파울린 선수 팔 빠져서 저번에 안타까워하고 막 이런 거 보고 안타까운데 이제 파울린 선수 이제 응원 안 할 겁니다. 네, 골 먹어서 그런 게 아니라 기도 오래 해서 그렇다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이런 또 대준 형님의 게스트는 파울리뉴에 대한 네. 질책성 발언 이어가면서 기도는 좀 작작하자. 너무 오래 하더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저는 이 주목 선수를 이 선수로 정했습니다. 충북 청주의 파울리뉴입니다. 네.
이 선수가 그간 자국 리그에서 뛰다가 음. 타국인 우크라이나로 유럽 진출을 하며 도전을 이어갔었는데요. 어. 원래 2018년에 헝가리의 레프스키 소피아로 이적하면서 팀 내 에이스 역할을 하면서 실제로 이 당시에 2018년 유로파리그 진출을 또 성공시킨 능력을 보여줬던 선수이고요. 네. 이후 코로나 팬데믹으로 더 이상 유럽에서의 도전은 이렇게 닫혀지게 되면서 결국 중동으로 이적하면서 이적료를 발생시키며 중동으로 오게 되었고요. 하지만 중동에서도 부적응과 부진으로 인해 팀에서 기회를 받지 못하고 결국엔 중동에서 그저 흐지부지 되는 그림이 되었고요. 이후 2023 시즌 전에 충북 청주로 합류하게 되면서 초반 시즌 그 당시 조르지와 호흡을 잘 맞춰가면서 청주의 공격 핵심적인 역할로 지목이 되었어요. 하지만 시즌 초반 그 큰 부상으로 사실상 2023 시즌을 아웃을 당하면서 마지막 경기 때 그나마 복귀를 해서 하지만 결국은 시즌이 종료되었고요. 이후 올 시즌 2024 시즌에 청주에서 시작을 했었으나 중간에 또 부상을 당해서 또 공백이 있었지만 이번에 다시 복귀하면서 팀의 중점적으로 공격적인 역할로 선실이 많은 그런 선수지 않을까. 실제로 또 스포츠니어스 기사에서는 이 선수가 몸 상태가 온전한 상태가 아니지만 최영경 감독의 그 충북 청주 위기에 빠진 것에 대해서 자신이 몸 상태를 부족하지만 그래도 합류하면서 나는 프로이기 때문에 여기 합류해서 더 보여주겠다라는 식으로 최영경 감독에게 힘을 실어주는 그런 인터뷰를 한 걸 보면서 이 선수가 그래도 이 최영경 감독 하에 지도를 받으면서 되게 좀 성장하는 그림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선수가 93년생인데 이 브라질 플레이어의 K리그2 도전은 아직까지 진행 중이다라고 얘기하고 싶고요. 이 아까 형님께서 이종호 선수 은퇴식을 얘기했잖아요. 사실 이 수위로 갖고 왔습니다. 또 이 아무래도 이 전남 은퇴식을 했었던 이종호 선수가 이날 성남에서 은퇴식을 열어주면서 전남 말고도 저번 주에는 울산에서도 은퇴식을 해줬더라고요. 이번에 또 성남에서도 은퇴식 하면서 은퇴 투어네 완전히. 한 선수가 세 팀에서 은퇴식 해준 것도 가히 흔한 건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네요. 3년 정도지만 성남에서 헌신한 모습을 좀 회고하면서 아까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깔끔한 정장을 착용하면서 그라운드에서 좀 다른 모습으로서 은퇴식을 하지 않았나 생각 들면서 앞으로 제 인생을 응원하는 바입니다. 네, 이종호 선수의 와이프 분이 너무 예뻐가지고 초초 미인인 걸로. 와, 내가 깜짝 놀랐어요 진짜. 아니 그리고 키도 이종호 선수보다 더 큰 것 같은 뭐 힐을 신었나 모르겠는데 기억 안 나는데. 미인대 출신이라는 것까지는 전 알고 있어요. 키도 커요. 네. 늘씬하십니다. 그거 보면서 이종호 선수 안타까워 하다가 갑자기 안타까움이 없어지는. 예. 개인적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종호 선수 세금 더 내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 얘기 더 해도 된다면. 네, 말씀해 주세요. 네, 그날 이제. 이게 최초로 체제 첫 패배인데 사실 3승 3무 무패다라고 했는데 이 중에 2승은 또 이제 알다시피 이 2승은 또 이제 코리아컵이잖아요. 코리아컵이기 때문에 이거는 또 이제 포함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헷갈리긴 한데 코리아컵 얘기하다 보니까 또 재밌는 게 충북 청주랑 경기했잖아요. 성남이랑 충북 청주가 둘 다 16강에 올라갔는데 16강에서 그대로 붙습니다. 성남이랑 충북 청주가 16강에서 붙어요. 예. 그래서 미래 예행 연습이다라고 생각하고 제 아들도 이 말을 하더라고요. 이번 경기 때 코리아컵 이기게 좀 잘 분석해서 오늘 이 경기 하면서 했으면 좋겠다는데 뭐 분석이고 따지고 그냥 져가지고 좀 기분 좋지 못했고 그러면서 네 그러면서 최초로 감독에 대해서 그 성남 팬이 아닌 외부 팬들은 야 최초로 잘하네 정식 감독해 이러는데 성남 팬들 안에서는 또 이제 뭐냐면은 최철무라고 많이 하거든요. 저희 이제 성남도 팟캐스트가 있습니다. 거의 부선팟에서도 최철무하고 무승부만 계속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만족스럽지 못하다. 물론 이게 이기영 감독이 너무 못해가지고 거기에 비해서 대행치고는 정말 잘하고 있는 건 맞지만 이분에게 감독을 맡기면은 승격은 포기한다는 얘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좀 있나 봐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외부 팬들은 그러니까 이제 제 3자가 함부로 말하는 거 저도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게 저도 이걸 알고 있는데 이제 주변 사람들은 야 성남 최초로 잘하네 성남 그 감독 대행하지 말고 감독 시켜 이랬는데 결국은 어느 정도 중립을 지킬 수 있게 해주는 경기가 이 경기가 아니었나. 결국은 최초로 감독이 후반에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뭐 교체 멤버 해도요. 결국은 충북 청주에 그대로 끌려갔고 할 수 있는 게 없었고 경기 내용도 사실 그렇게 좋지 못했고 그 수비도 이게 집중력으로 단 시간 동안 그 집중력을 지키지 못해서 그 역전골까지 먹고 이렇게 되면서 결국은 최철우 감독 갱도 대행도 아무래도 조금
쉽지 않아 보이는 한계가 좀 있지 않는가. 그리고 이 경기 끝나고 블랙리스트들도 서포터즈들도 비를 홀딱 맞은 그렇죠. 상태에서 비가 엄청 왔을 조금 텐데. 약간 열이 받았는지 네. 정신 차려 성남을 엄청 외쳤었습니다. 근데 그게 정말 이해가 될 정도로 네네. 경기 봤던 분들은 직관 갔던 분들은 좀 이해가 될 겁니다. 네. 예, 그리고 다만 이제 그거랑은 별개로 네. 블랙리스트가 이제 유선 선수가 이제 또 맞아요. 군입대를 하기 때문에 유선 건강하게 일부에서 보자. 가서 본철이랑 중민이 빨리 오라 그래. 라는 이 재밌는 걸개를 걸면서 군입대를 앞두고 있는 유선 선수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던 그런 그렇죠. 훈훈한 모습과 이제 날카롭게 비판하는 모습이 공존했던 네. 경기 후의 분위기였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반대로 충북 천주는 야 응원 장난 아니었어요. 경기장에서 직관 간 분들은 알겠지만 여기가 충북 청주의 홈인가 성남의 홈인가 이게 헷갈릴 정도로 충북 청주 쪽에 응원 소리가 엄청 컸어요. 이 실제로 이 청주 이 홈경기에서도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게 네. 여기 서포터즈가 NNN이라고 아마 좀 명칭을 아마 하는 것 같은데 네네. 그분들도 확실히 응원에 되게 좀 막 잘 짜여지면서 되게 조직적으로 잘 이끌어가는 모습도 보이고요. 네. 실제 원정 팬도 되게 좀 많이 대등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많이 오시기도 했지만 그 오신 분들이 일당백으로 네. 진짜 목소리 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게 분명히 성남 팬들도 만약에 우리가 아는 뭐 수원이라던가 이런 네. 엄청난 팬을 데리고 오는 그런 이제 원정이 아닌 이상은 성남의 블랙리스트 목소리도 그렇게 적지가 않은데 이날 비 와서도 있겠지만 그걸 감안해도 와 충북 청주 응원이 장난 아니다 소리가 이 생각이 좀 들어서 좀 깜짝 놀랐던 그랬던 그 소감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네네. 바로 다음 날 경기에 리뷰를 하겠습니다. 네. 2024년 4월 21일 일요일 날 경기 무려 4경기를 펼쳐졌는데요. 순서상으로는 원래 GG 더비가 14시 있어가지고 다루기로 했지만 네. 사실 할 얘기가 좀 많아가지고 네. 이거를 맨 마지막으로 빼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먼저 같은 14시에 열렸던 경기인 안산그리너스 대 김포FC 경기를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먼저 스코어는 1대2로 김포FC 원정승으로 거뒀습니다. 여러 부침 등에서 사실 내부에서는 아직까지도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은 안산그리너스. 이게 좀 중점적으로 조금 얘기하자면은 안산의 유스 감독이 저는 사퇴하는 상황이 펼쳐지면서 결국에는 아마 좀 대표와 단장 간의 사이에서도 좀 약간 좀 삐딱삐딱선을 좀 타고 있는 그런 그림인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저 안산에 지금 단장님이 안익수 단장님은 김기식 전 감독. 그런가요? 그리고 대표가 안익수. 안익수 감독 전 감독님이 지금 대표이사시구나. 맞아요. 네. 이해했어요. 제가 좀 착각하고 있었네요. 예. 그들이 아무래도 조금 의견들이 서로 다르다 보니까 조금 이게 조금 으쌰으쌰하는 분위기라기보다는 약간 좀 서로 약간 좀 대립하는 분위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유스 감독 전 사퇴 이후에 새로 채용하는 등의 모습을 보였는데 그럼에도 안산의 이번 시즌을 계속 이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리고 8라운드 전 김포는 최하위를 기록하면서 작년과는 다른 올 시즌을 좀 보내고 있는데 그래도 주중에 있던 코리아컵 FC 안양의 원정에서 연장 끝에 극적인 골을 김경주 선수가 넣으며 이 코리아컵 16강 진출을 기록하면서 그러면서 분위기를 좀 전환하는 게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하여 이번 안산을 상대로 승리를 따내기 위한 김포 선수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 골 장면을 좀 얘기하고 싶은 게 전반 5분 높이 뜬 볼을 정영희 선수가 걷어내고 그 볼을 플라나가 잡고 돌파하다가 가운데 패스 그것을 이날 선발 출전했던 이현일 선수가 슈팅하며 선제골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이건 거의 플라나가 90% 맞는 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쇄도도 너무 잘했고 잘했어요. 어시까지도 너무 잘 연결했기 때문에 이로써 이현일 선수는 김포의 코리아컵에서는 골을 넣었었지만 리그 데뷔골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플라나는 또 이날 김포 유니폼을 입고 첫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7분 안산의 골인 정정하겠습니다. 또 김포의 골인데요. 네. 플라나가 우측 돌파하다가 중원에 있던 김중영에게 그대로 패스. 이것을 김주영 선수가 그대로 중거리 슈팅을 기록했는데 안산의 이준희 키퍼가 그래서 선방하였는데 이것이 나온 세컨드 볼을 김포의 루이스가 바로잡아 김포의 두 번째 골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과정에서는 안산의 수비 과정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싶은 게 안산의 수비 과정에서는 이런 세컨드 볼에 대한 집중을 하지 못하고 결국 아쉬움을 가지게 되었는데 집중하지 못한 순간에 비판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것 같고요. 그리고 후반 55분 안산의 만회골인데요. 중원에 볼을 잡은 최한솔이 돌파하던 양세형의 스루패스 이것을 돌파하며 양세형이 김포 수림을 몰며 그대로 만회골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이날 결과는 묻혔다만 이날 양세형 선수는
본인 커리어의 2경기 연속골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네, 지난 경기가 또 데뷔골이었었는데 그렇죠. 거기에 이어서 2경기 연속골로 본인 입장에서도 연속골 2경기 연속골은 또 최초입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이날 전반은 김포가 주도하면서 안산을 상대했는데 김포는 안산의 공격에 대한 대비로 여유롭게 플레이하는 모습이었고요. 이날 실제로 김포는 경고를 5명이나 받으며 굉장히 거치게 플레이하는 모습으로 이날 경기를 좀 지배하게 되었고요. 전반 동안에 2골을 기록하며 안산의 가진 스타일에 대비했었던 이 고정훈 감독의 이 안산에 대한 준비를 좀 단단히 한 듯한 보인 모습이었고요. 후반 들어 안산은 김범수를 토대로 계속 공격을 시도했었지만 하지만 전반에 김포에게 압도당한 안산은 이후 김도윤, 강수일 등으로 교체되면서 위협적인 장면을 좀 만들어내기 시작했고요. 78분 우측 높은 크로스에서 김도윤이 가운데 있는 강수일에게 헤더하고 그 볼을 받은 강수일이 그대로 헤더를 시도했지만 이날 김포의 손정현이 점프하면서 극적 슈퍼세이브를 기록하게 됐고요. 또한 88분 우측에 크로스 올라온 것을 김도현이 다이빙 헤더를 했었지만 그러나 손정현이 그것을 또 세이브를 하며 그것을 또 강수일이 밀어넣으려 했으나 김민호가 그대로 걷어내면서 다시 온 동점 기회를 놓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손정현은 안산에 대한 공격을 선방하면서 김포 FC에서 계속 골키퍼 주전으로 나오는 이유를 증명해 보였던 순간이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사실 이날 김포는 원정승을 거두면서 그래도 김포의 나름의 안 좋았던 분위기 좀 쉽게 내려가는 분위기지 않을까 정리하고 싶고요. 이날 경기는 그렇게 중점적이고 주목된 선수는 사실 많이 안 보여서 주목 선수와 이슈는 여기서 배제하고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록 근데 졌지만 네. 작년에 비해서 안산이 쉽게 무너지지 않다 보니 안산 경기들이 재밌다는 좀 여론이 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경기가 물론 졌지만 안산이 졌지만 네. 끝까지 따라잡으려고 하는 모습이라던가 그러니까 경기를 막판까지 승부가 쉽게 가비지 타임이 아니라 승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게까지 갔기 때문에 안산이 작년에 비해서 조금 이제 선수단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구나 생각이 좀 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했던 강수일 선수 헤딩슛이 정말 그게 좀 나름 네. 골이 아니었을 뿐이지 그러니까 후반 78분이었거든요. 맞아요. 그때 이제 헤딩슛이 와 진짜 골이다 싶었는데 손정현 선수가 가까스로 막는 거 보고 아 이 장면이 잘 헤딩했고 잘 막은 어떻게 보면은 골 장면 이외에는 정말 주요 장면이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김포의 손정현 키퍼가 네. 지금 기존에 있는 이상욱 선수를 좀 밀어내고 계속해서 주자로 나온 거 보면은 고정훈 감독도 이 선수의 퍼포먼스에 정말 잘 보여서 그대로 계속 이 골키퍼를 믿고 가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러면서 저번에도 이 선수를 다루게 됐었던 것도 잘 갖고 오게 되지 않았나 얘기하고 싶고요. 네네. 이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다음 경기입니다. 경남 대 서울 이랜드의 경기인데요. 먼저 스코어는 2대1로 경남이 드디어 홈 경기 첫 승을 기록했습니다. 경남의 홈에서 펼쳐지는 이랜드와의 8라운드 경남 이날 키퍼 선발로 김민준 선수가 나왔는데요. 지난 라운드에서 고동민 선수가 안타깝게 부상을 당하면서 중간에 교체 들어온 김민준이 이날 경기 첫 선발로 나오게 되면서 고동민 선수 대신해서 이 선수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팀을 패할 뻔한 과정에서 극적 선방을 하면서 지난 충북 청주와의 경기에서 승점 1점을 지켜냈었던 상황이었고요. 반면 서울 이랜드는 오스마르의 부상으로 공백이 생기게 되는데 지난 코리아컵 서울 더비에서도 팽팽하게 맞서 결국 코너킥 세트피스로 골을 먹히며 아쉽게도 코리아컵에서 탈락을 하면서 분위기가 좀 어수선한 분위기지 않을까 하면서 그러면서 이번에 변화를 준 게 골키퍼 이기현 키퍼가 첫 선발로 나오게 되었고요. 결국엔 이날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게 되었던 이날 새로운 변화를 시도한 이랜드이지 않을까 얘기하고 싶습니다. 먼저 골 장면을 얘기하겠습니다. 전반 27분 중원에서 볼을 잡은 경남 골인데요. 중원에서 볼을 잡은 박민서가 좌측에 오버래핑하면서 이민기에게 패스. 그 볼을 받은 이민기는 이랜드 이기현 키퍼 다리 사이로 침착하게 선제골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서울 이랜드 수비수 선수가 이민기 오버래핑에 대한 대응을 전혀 못하는 상황이었어서 쉽게 이렇게 이민기 선수에게 골을 내주는 상황이지 않을까 얘기하고 싶고요. 바로 6분 뒤인 전반 33분 경남의 골인데요. 이준재가 우측에 있다가 송민에게 패스. 그것을 바로 송민은 얼리 크로스로 올린 것을 경남의 알라블리가 뒷발로 연계 돌파하던 경남의 이민혁이 그대로 슈팅하고 이거를 이기현 키퍼가 발로 막았으나 그대로 밀어넣으면서 경남은 두 번째 골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이날 이민혁 선수는 자신의 K리그 데뷔골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후반 88분
서울이랜드 코너킥에서 이코바가 헤더골을 드디어 기록하면서 결국 이코바는 이날 K리그 데뷔골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이날 경남은 전반부터 이랜드를 압박하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이랜드를 상대했고 그러면서 주도하는 모습에서 꼭 홈경기 첫 승을 위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뛰었던 것 같습니다. 전반에 열심히 뛰었던 이날 경남의 이민혁 선수는 골을 기록한 이후로 이코바와의 경합에서 결국 부상을 하면서 전반을 마치기도 전에 정현철과 교체를 하게 되었고요. 후반 들어서 서울이랜드는 3명을 동시에 바꾸는 등의 과감한 교체로 변화를 주며 경남을 상대로 계속되는 공격을 시도했으나 그 과정에서 이코바는 좌우로 오는 크로스에 대해 헤더를 시도하는 등의 기회는 만들었지만 결국 무수한 기회에서도 골문에 들어오지 못하는 아쉬움만 삼키는 결국 이런 장면이 나왔고요. 결국 경기 종료되면서 경남은 드디어 홈에서 첫 승을 기록하면서 박정환 감독의 망고세를 조금은 덜어가는 듯한 느낌이지 않았나 얘기하고 싶습니다. 주목 선수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역시나 이날 골을 기록했던 경남의 이민혁 선수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전북 영생골을 넣으면서 이후 연세대에 들어가서 2년간 유리그를 경험하고 이후 전북 현대로 콜업되어 B팀 위주로 경기를 뛰기 시작했고요. 이 선수가 연대에서는 그 공격형 미드필더와 최전방을 뛰면서 경험을 1년 정도 하고 이후에는 좌풀백까지도 변경하다가 다시 이 선수의 이탈로 제로톱으로서 뛰면서 여러 포지션을 경험하는 이 선수이지 않나 얘기하고 싶고요. 이후에 2023 시즌 후반기에 경남FC로 임대를 가게 되면서 반 시즌 동안 U22세 이하로 쏠쏠이 나와 경험치를 좀 얻어가게 되었고요. 2024 시즌 전북으로 돌아왔지만 경남에서는 다시 한번 1년 더 임대를 하게 돼서 이번 시즌 다시 경남FC로서 시작하면서 이 경남에서 시즌 시작하며 이번 경기 결국 데뷔골까지 기록하게 되었고요. 이 선수의 장점은 볼 소유 능력은 그를 대표하는 장점이면서 정교한 패스 능력과 경기의 흐름을 살려 플레이하는 능력이 연세대학교에서도 수준급으로 평가를 받게 되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높은 활동량을 바탕으로 성실한 전방 안팎까지 하면서 이 선수가 경남FC 오면서 그래도 좀 눈에 띄는 모습으로 보이지 않았나라고 얘기하고 싶고요. 이 경기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요 경기에서 이코바 선수가 명가암이 다 있었던 것 같아요. 아까 맞아요. 그 이민혁 선수를 부상을 시켰던 게 있었고 그리고 그래도 만회골을 터트리면서 헤딩으로 그래서 이제 그나마 0패는 면하게 했던 사실 이런 이 모습이었던 것 선수가 같고. 전방에서 버텨주며 연기하는 게 너무 보이는 면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서울이랜드 팬들도 이 이코바에 대해서는 정말 기대감을 많이 좀 접은 상태였었던 것 같아요. 일단은 많이 골이라지만 이제 골을 기록하긴 했는데 다음 라운드에서는 또 어떤 모습을 좀 보일지 한번 기대하는 바입니다. 네, 이랜드가 근데 이제 서서히 다시 예전 모습을 찾아오는 것 같아서 초반에는 좀 기대를 했는데 수원 삼성을 그래도 홈에서 좀 극적으로 잡았었던 그런 모습과는 정반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간단 말인가. 그러니까요. 예. 이게 좀 아쉽더라고요. 예. 이게 약간 좀 그런 느낌이 좀 들어서 좀 아쉬움을 가지고 다음 라운드가 어차피 서울이랜드가 홈에서 이제 충남 아산을 또 맞이하게 되는데 네. 충남 아산은 요즘 만만치 않은데 네, 맞습니다. 확실히 좀 이 경기 결과를 어떻게 가져갈지 기대하면서 바로 충남 아산과 전남 드래곤즈 얘기를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코어는 1대1로 무승부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먼저 골 장면은 바로 얘기할게요. 후반 57분 박스 안에서 김승호가 볼을 잡고 그대로 짧은 크로스를 올렸는데 그것을 정마호 선수가 달려오면서 그대로 헤더골을 기록하면서 이 골로 정마호는 벌써 3호 골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네. 확실히 좀 이 어린 선수가 충남 아산에 나오면서 정말 라이징 스타로서 확실히 자리매김을 하는 것 같고요. 실제로 이날 이 정마호 선수의 활약으로 이 충남 아산에서의 마킹 1순위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유니폼 판매 수익으로서도 되게 이 선수의 가치를 좀 보여주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이름도 좀 독특하고 이런 점에서 또 네. 이제 이름 마킹까지 하면 또 재밌을 것 같은 약간 그 이름도 그러니까 평범한 이름이 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마호라는 이름이 좀 네. 생소하긴 하죠. 근데 네. 그래도 좀 이름이 좀 멋있는 느낌도 드는 느낌도 네, 들고. 맞습니다. 근데 이 골 장면을 보면은 네. 그때 중계진도 그거에 대해서 멘트를 했었는데 네. 김승호 선수가 볼을 잡는 순간 정마호 선수가 손을 들어요. 그러니까 김승호 선수가 그걸 서로 눈이 마주쳤거든요. 그래서 네. 정마호가 헤딩을 하기 딱 좋게 크로스를 맞아요. 아주 정말 짧으면서도 간결하게 줘가지고 정마호 선수가 이날은 김승호 선수한테 밥을 좀 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그런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골을 기록했고 먼저 선제골을 기록했고요. 네. 하지만 후반 69분 전남의 골인데요. 박태영이
박스 측면에 들어오면서 낮은 크로스를 했는데 이 과정에서 수비하던 아산의 박병현이 팔에 맞았고요. 주면 바로 PK 선언을 했습니다. 사실 이 장면은 빼박 PK였었던 것 같아요. 이후에 발리비아가 키커가 되었는데 발리비아가 PK를 잘 차는 선수인지 잘 모르겠는데 물론 이날 PK 성공을 거두긴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또 그래도 아무래도 발리비아의 골을 기록하면서 이날 그래도 전남은 그래도 만회를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전반부터 아산은 주닝요와 정마오, 김종석을 필두로 굉장히 라인을 올리면서 전남을 상대로 과감한 공격을 시도했었던 것 같고요. 전남도 반대로 발디비아, 박태용으로 맞서며 맞불로 공격을 또 시도하는 양쪽의 그림이지 않나 얘기하고 싶고요. 먼저 전반 11분에 주닝요의 돌파로 우측 크로스 올린 것을 전남의 최봉진 키퍼가 펀칭, 그 볼을 김승호가 다시 슈팅했으나 최봉진 키퍼가 그대로 선방한 것으로 나왔고요. 40분에는 전남의 김예성이 우측 크로스한 것을 발리비아가 헤더를 했는데 이것을 또 박한근 키퍼가 또 선방하는 등 양쪽에 정말 팽팽한 모습을 좀 나타내는 것 같고요. 또 바로 45분 박한근이 골문에 나온 상황에서 김건호가 또 돌파를 하면서 키퍼를 제치며 슈팅을 했지만 교묘하게 볼이 골대 옆을 제끼며 나가는 이 장면에서 박한근 키퍼가 갑자기 골문을 비우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박한근 키퍼 입장에서 가슴을 쓸어내는 상황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요. 후반전에는 양 팀이 더 공격적으로 맞대응하면서 경기에 흥미를 좀 올렸었던 것 같아요. 88분 전남의 역습에서 발디비아가 논스톱으로 임찬호에게 패스, 그것을 받고 돌파하다가 발디비아에게 줄 패스가 박병현의 손을 맞았는데, 그러니까 또 하필이면은 또 박병헌 선수였어요. 그렇죠. 또, 네. 물론 그 전에 옵사이드가 걸리긴 했어요. 네, 맞아요. 하지만 주심은 VR 체크를 돌입했는데요. 네. 이날 장면에서 임찬호의 돌파 과정에서 옵사이드와 이 박병현이 박스 안에 핸들에 대해 두 가지 상황을 같이 보게 되는데요. 결국에는 이 임찬호의 옵사이드로 기록 좀 판단을 해서 결국 이 장면은 PK 기록으로 되지 않고 결국 옵사이드로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만약 핸들링으로 또 선언돼 버리면 박병헌 선수는 박병현, 진짜 이게 네. 진짜 운수 너무 나쁜 날이다. 이날은 좀 약간 좀 워스트 플레이어로서 좀 지목되기에도 충분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좀 아쉬울 뻔했는데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렇습니다. 이후 양 팀은 다 한 번씩 공격 기회를 얻었지만 결국 슈팅들이 다 골대를 벗어나는 등의 아쉬움을 남기며 그대로 경기 종료가 됐고요. 사실상 양 팀의 아쉬움을 삼키면서 승점 1점으로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날 주목 선수는 선택을 따로 안 했고요. 이날 이슈에서 좀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이 기사에 나온 것처럼 충남 아산의 김현석 감독은 이날 안데르손의 부재에 대해서 얘기하게 된 것이 이 안데르손이 정강의 골절로 사실상 시즌 아웃을 선언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선수가 폼이 굉장히 괜찮았어요. 폼이 좋았던 선수인데 이런 부상에 아쉬움이 좀 가득하다고 얘기했었고, 아무래도 이 충남 아산 입장에서 그리고 공격적인 선수 기용을 필두로 하는 이 김현석 감독이기에 안데르슨의 이런 시즌 아웃은 사실상 너무나 큰 아쉬움을 가지지 않나 얘기하고 싶고요. 그리고 전남의 이장관 감독도 선수단들의 부상들이 너무 많아서 아쉽다고 하면서 특히나 이 전남 인스타 피드에 유지아 선수가 훈련 중 십자인대 파열로 시즌 아웃이 되었다는 것에도 공지를 하게 되면서 유지아 선수도 정말 이 수비진의 되게 핵심적 자원으로서 계속 라이징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이런 인대 파열 부상으로 좀 아웃되는 게 너무나 안타깝다고 얘기하고 싶고요. 그리고 공격진의 플라카도 장기 부상이라고 좀 되어 있지만 한두 달 정도 공백은 무조건 있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몬타노는 훈련은 복귀했지만 아직까지 통증이 있어서 아직까지는 기용되면 안 될 상황이라면서 말하고요. 그러면서도 프로에서 뛴다면 하나도 참아야 될 것. 아무래도 지난 안산과의 홈 경기에서 아무래도 여심파를 밀친 김용환에 대한 저격을 과감히 하지 않았나 얘기하고 싶고요. 이 김용환 선수는 이 징계 전에 일단은 2주 정지를 받았지만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저희 저번 본편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때 김용환 선수는 징계위원회 결과가 나와서 아마 5경기 징계 그리고 500만 원의 벌금을 내려주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이 경기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날 좀 빨리. 보이는 게 다시 홈 유니폼을 충남 아산 홈 유니폼이 다시 파란색으로 돌아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 왜 이렇게 왔다 물론 정말 다행이고 이대로 쭉 갔으면 좋겠다는 그 바람인데 되게 이상해요 좀. 아니 홈 유니폼은 어쩔 때 빨간색 됐다 파란색 됐다가 이건 진짜 무슨
그러니까 저번에 빨간색 하지 말았었어야 돼. 이거 왜 이렇게 하는 건지 진짜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행보가 너무 이상해요, 정말. 이게 이 팀을 보면서 이 아산 팬들은 얼마나 고충을 더 겪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다음 경기에도 쭉 파란색이 있겠죠 아마. 그랬으면 좋겠고. 일단 예. 아까도 말했던 건지 서울이랜드 원정이에요. 예. 거기서는 아마 원정 유니폼인 뭐 이제 하얀 유니폼을 좀 입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드는데 참. 다음 홈 경기 때도 주목을 해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아니 난 진짜 이게 파란색이랑 빨간색이랑 너무 반대 색깔인데 거의. 맞아요. 근데 이거 정치적으로도 그렇지만 저 이런 비슷한 걸 본 적은 있어요. 뭐냐면 그러니까 제가 농구 얘기인데 농구의 삼성 썬더스 팀이 맞아요. 옛날에 빨간 유니폼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클래식 데이라고 해서 그때는 빨간색을 입었는데 그거는 좀 이해가 돼. 왜냐면 옛날에 네. 빨간색을 원래 삼성전자 농구팀 시절에 그랬기 때문에 그건 이유가 있어. 근데 이거는 진짜 이유도 없이 갑자기 빨간색이고 물론 이제 충무공 뭐 이순신 장군을 위해서다라고 하는데 정말 너무 억지스럽다고밖에 생각이 안 들고 명분이 좀 이상해요, 좀 솔직히. 이게 뭐야? 이게 어느 기간 동안만 입고 이게 아니라 정확한 기준도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여가지고 그냥 보이는 대로 그냥 입히는 그런 느낌이라서 좀 솔직히 이것도 더 얘기해봤자 지난 네, 그쵸. 연장일 때 똑같은 얘기한 얘기인데. 똑같은 얘기인 것 같아서 그냥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히 욕 처먹지 말고 그냥 계속 파란색으로 가세요. 원래 색깔인. 예, 그렇습니다. 제발 그랬으면 네, 좋겠습니다. 제발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도. 네, 이 리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오늘 경기의 하이라이트인 그쵸. 오늘 연장전 하이라이트 음. 이 경기를 안 다룰 수 없지 네, 않겠습니까? 1, 2위 간의 대결이고 지지대 더비. 예. 네, 바로 FC 안양과 수원 삼성의 지지대 더비 오리지널 클래시코 경기를 가져왔습니다. 예. 먼저 스코어는 1대3으로 수원 삼성의 5연승으로 이 경기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럴 수가 5연승이라니. 수원 삼성 나는 이제 리그 2에 적응된 팀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우리 2부 리그에 어울리는 팀이라 생각했는데 다시 1부로 가려고 하네. 아 이거 위기입니다. 저는 이 네. 경기 리뷰 전에 네. 수원 삼성 팬들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사람을 좀 믿고 좀 계속 좀 지지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염기훈 감독. 난 수원 팬이었으면 염기훈 감독 조금 좀 거시기 한데. 물론 그렇긴 하겠지만 그래 염기훈 감독도 노력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랬었는데 믿음을 안 준다는 느낌으로도 초반부터 이렇게 박아버려가지고 조금 이게 감독이 응원을 받아야 되는 그런 느낌인데 이거 응원이 아니라 초반부터 좀 야유를 받은 그런 느낌을 하다 보니까 이게 수원 삼성이 2부 리그에 떨어지다 보니까 이성을 잃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에 저는 물론 제가 타팀 팬의 입장으로서는 얘기를 해봅니다. 수원 팬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도 좀 궁금하긴 하네요. 그렇습니다. 하필이면은 좀 지섭 씨가 좀 시험 기간이라고 못 나오고 있어. 근데 이분은 염기훈 감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셨던 분이기 때문에 네, 근데 보면서도 이제 긍정적으로 볼지 아니면 또 다 반대로 그렇게 또 내려갈지도 그렇게 생각이 들기 하기에 설왕설래하고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직접 들어봐야겠지만 지섭 씨는 약간 이제 염기훈 감독을 약간은 좀 옹호하는 파고 영재 씨는 반대로 그래요? 예, 조금 이제 이게 작년에 좀 딘 게 있다고 생각해서 그래요? 오히려 저는 영재 씨가 모르겠습니다. 애 낳고 난 다음에는 모르겠는데 그 전까지 제가 지금까지 결혼해서 와이프랑 싸운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연애 때부터 결혼한 데까지. 근데 제 주변에는 부부가 안 싸우고 지금까지 있는 게 신기하다. 애가 이제 10살이 됐는데 불구하고 저희 와이프랑 저 싸운 적이 없거든요. 근데 영재 씨도 결혼하고 애 낳기 전까지만 해도 싸운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재 씨 너 정말 약간 강성적이지 않는 분이구나라고 생각했었는데 근데 이런 영재 씨가 이제 염기훈 감독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다는 그런 게 있어서 일단 그런 생각이 드네요. 중앙 K리그 안에서도 일단 두 분의 수원 삼성 팬이 있다 보니까 나눠지죠. 이렇게 나눠지는 그림도 좀 되게 색다른 것 같습니다. 네, 바로 리뷰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네네. 정규 리그에서 만나는 지지대 더비이자 오리지널 클래시코 안양 대 수원. 말 그대로 리그 2의 뜨거운 경기임을 증명하게 되었고요. 오랜만에 들어보네. 안양과 수원. 네, 이날 그동안 리그 1 위주로 했었던 쿠팡 플레이 픽이 이날 리그 2 최초로 이루어지게 됐고요. 리그 2에도 관심 가질 매치임에 대해서 쿠폰 픽이 더 많아질 것을 바라봅니다. 확실히 리그 2도 관심 가질 매치들이 좀 주목할 만한 매치도 충분히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일단 현재 리그 2의 1, 2위 맞대결로서 확실히 뜨거운 이슈를 받는 양 팀이지 않을까 얘기하고 싶고요. 먼저 골 장면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전반 18분 안양의 중원에서 이 수원의 김현이 버티며 패스를 돌파하던 김주찬이 그것을 김주찬에게 바로 주고 그것을 받고 김주찬은 바로 리그2 데뷔골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이 골을 기록하면서 이 김주찬이 아워네이션에서 검지손을 올리며 과감한 세레모니를 하는 등 아무래도 안양의 과감한 세레모니를 하지 않았나 얘기하고 싶고요. 이 장면에서 아무래도 안양의 중원에서 수비와 삼선이 김현을 마크하면서 좀 엉키된 상황을 만들게 되면서 김현이 순간적으로 그 장면을 만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반 41분 김상준이 좌측에서 전방에 패스 그것을 손석영이 돌파하면서 이 안양의 박종현과 경합을 했는데 이후 주현우가 가담했지만 이후 과정에서 주현우가 넘어졌지만 그대로 진행하고 거기에서 박스 안에 있는 김현에게 그대로 크로스해서 김현이 바로 슈팅을 기록해서 수원의 두 번째 골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이날 FC 안양 선수들이 심판의 판정에 굉장한 불만으로 화를 안고 뛰며 방심한 모습에서 아쉬움을 많이 느낀 경기지 않았나 얘기하고 싶고요. 결국 이날 심판의 휘슬이 불릴 때까지 플레이하는 것을 이어져 가야 되는데 계속해서 심판에 의존하는 듯한 모습이 조금 이 안양 선수들이 좀 독이 된 게 아닌가라고 얘기하고 싶고요. 후반 89분 이상민이 중원에서 볼을 잡다 교체 들어온 물리치가 돌파하는 과정에서 직선 패스를 했는데 이것을 받은 물리치가 그것을 받고 그대로 세게 골을 기록하면서 사실상 수원의 완승을 기록하며 유니폼까지 벗으며 경고를 받은 상황까지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후반 93분 안양의 만회골인데요. 마테우스의 프리킥에 양현모가 선방을 했지만 이후 세컨드볼에 김훈이 밀어넣으면서 안양의 만회골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결과는 3대1로 나오게 되었고요. 1대3으로 수원 삼성이 이겼고요. 전반 초반에 안양이 아워네이션에 가득 찬 팬들에 대한 보답으로 공격적으로 수원을 압도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안양 중원에 있던 김정현과 리영직 그리고 수원 중원에 있는 카즈키와 김상준의 기용으로 서로 간에 중원 싸움을 팽팽하게 맞선 그림이었습니다. 전반부터 안양은 많은 기회를 만들며 슈팅을 기록했지만 이날 수원의 수비벽은 그야말로 견고했고요. 2선과 3선의 수비 가능도 더해서 말 그대로 엄청난 방어를 선보였고요. 서로 간의 공격으로 굉장히 불타올랐던 양팀의 벤치와 그라운드. 특히 이날 FC 안양의 벤치에서는 심판 판정에 대한 굉장한 불만으로 유병헌 감독과 최익형 골키퍼 코치들의 경고로 다음 경기에 대한 결정도 생각 안 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나 얘기하고 싶고요. 후반에 FC 안양은 홍창봉과 김훈 등으로 교체를 통해서 만회골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하였지만 이날 수원 삼성은 양현모 키퍼의 선방으로 그야말로 수비에 단단함이 나오지 않았나 얘기하고 싶고요. 후반 추가 시간에도 골이 나온 만한 양팀의 기회는 많았지만 결국에 선방과 빗나가는 등의 안타까움을 남기며 결국 이날은 경기 종료되며 수원의 5연승을 기록하며 그리고 순위표도 수원이 1위로 바뀌고 안양이 2위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안양이 이번 시즌 드디어 첫 패를 당했고 안양이 지금까지 놀랍게도 이번 이 라운드 전까지만 해도 리그 1, 2 모두 합쳐서 유일한 무패팀이었거든요. 맞아요. 드디어 첫 패를 했는데 하필이면 이게 이 중요한 경기에서 패배하는 바람에 2위로 이 1위자를 뺏겨버리는 상황이 좀 되긴 했죠. 맞아요. 물론 이제 안양이 중간에 이제 한 경기 쉬었기 때문에 한 경기가 좀 덜하긴 했습니다. 맞아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맞대결에서 이게 승점 6점짜리 경기잖아요. 맞아요. 네. 여기서 이제 좀 안양이 좀 큰 걸 좀 잃었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먼저 주목 선수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아무래도 김현이나 손석영을 할까 하다가 하지만 이 선수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수원 삼성의 양형모 키퍼입니다. 현재 수원에서의 넘버원이자 수문장은 양현모에서 시작되고 양현모로 끝나는 듯합니다. 이 선수가 수원 메탄고의 유스 출신은 아닌 신안고를 졸업하고 충북대를 들어가서 이후 수원 삼성으로 2014년에 선발되며 지금까지 10년 넘게 수원 삼성 골키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원래 2014년 초반에 원래 용인시청 그 당시 용인시청 축구단과 군복무로 아산 무궁화를 간 거 제외하면은 사실상 수원맨인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2016 시즌 본격적으로 수원의 명단에 들기 시작하면서 지금의 수원FC에 있는 노동건과 경쟁 조합으로 가며 서브로 간간히 나왔고요. 2017년엔 노동건이 포항 임대를 가게 되면서 넘버원으로 중용될 걸로 예상했지만 하지만 포항 레전드인 신호영 키퍼가 수원으로 오게 되면서 다시 경쟁에 밀리게 됐고요. 2018, 2019에는 아산 무궁화로 입단하면서 경참 복무를 행하게 되면서 거기서 복무를 마치게 되었고요. 2020년 이후 점점 노동건과의 경쟁에서 조금씩 우위를 점치면서 조금씩 선발로 중용하기 시작되었고요. 이후 노동건 키퍼는 수원 삼성을 떠나고 수원 FC로 갖게 됐고요. 이후로도 넘버원을 계속 유지 중이며 이제 이번 시즌엔 특히 수원의 주장으로 임명되면서 이 수원 삼성의 리그원 승격을 위한 발판으로 주장으로서 힘쓰지 않나 이 선수를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날 경기 이후에 나왔던 이슈들을 저는 4가지를 갖고 왔습니다. 첫 번째, 백동규. 이날 경기에서는 무엇보다 백동규 더비라고 불릴 만큼 굉장한 이슈의 선수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2024 시즌에 안양에서 전지훈련을 마치고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안양에서 좀 방심한 것이 이 선수를 구두로만 하여 결국 선수가 다른 시선에 대해 대처를 못하는 등 아쉬움을 번한 경우라고 좀 얘기할 수 있고요. 그리하여서 백동규는 수원 삼성으로 가게 되었고 3년 정도 안양에 있으면서 정말 많이 사랑받는 선수인데 그 결말을 사실상 백통수로 마무리하게 된 것이 안양 팬들에겐 충격을 준 것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백동규는 이 백동규의 유니폼을 좀 화양식하는 등 SNS 피드와 댓글들로 굉장히 활력이 넘치게 된 K리그 이슈가 되지 않았나 얘기하고 싶고요. 이날 선발로 나와서 결국 수원의 원정승에 큰 이바지를 한 것이 사실이고 이후에 믹스존 인터뷰에서는 자신의 선택이 결국 내가 사랑받았던 곳에서 이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으로 변한 것에 받아들이고 사실 이 안양 동료들과도 시원하게 인사하지도 못한 것에 좀 아쉬움을 느꼈고요. 그러면서 이 선수가 기사 내용에서 수원이 리그2 우승하고 안양도 같이 리그1을 승격하길 바란다는 사실상 이거는 정말 영원히 일도 없는 멘트로 안양 팬들 속을 뒤집는 그런 발언이지 않나 저는 얘기하고 싶고요. 다음 수원에서 할 DJ 더비가 더 앞으로 더 기대되지 않나 이런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기사는 한번 직접적으로 한번 보시는 거를 좀 강추하고 싶은데요. 제목은 머플러 밟고 치토스 먹는 안양과 수원의 시즌 첫 DJ 더비. 경기 전에 안양 선수 코칭 스태프가 아워네이션에 들어갈 때 수원이라 써진 머플러를 정문 앞에 내려놓으며 이것을 밟고 지나가는 퍼포먼스를 기억하여서 이것을 행하는 모습이 좀 주목되었습니다. 실제로 이날 선수단과 감독 코치진들이 뭐 지나가면서 그 수원이라는 그 머플러를 좀 밟고 지나가는 좀 모습이 좀 보였어요. 하지만 결국엔 경기 종료 후에 결과로서는 수원 삼성이 이기게 되었는데요. 경기 종료 후에 수원 선수단 스태프들이 팬들과의 만남에 사진 찍을 때 이 치토스를 좀 돌리는 그러면서 이후 선수단들끼리 치토스를 좀 먹방하는 퍼포먼스를 보이게 되었고요. 이 참고로 치토스가 예전 안양의 치토스를 좀 까내리는 멸칭으로 좀 그 당시 DJ 더비를 좀 승리하고 치토스를 먹는 것을 표현한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거 솔직히 몰랐어요. 제가 아무래도 그때 K리그를 좀 보는 세대가 아니고 좀 몰랐으니까 이 둘의 매치, 이 DJ 더비 그 전에 90년대 아마 느낌이었던 것 같은데 이런 치열한 분위기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실제로 이날 경기 직관 오신 올드 팬들이 되게 좀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좀 얘기하고 싶었던 게 정말 이 장면도 아마 이 기사가 또 나와 있으니 이거는 또 기사를 못 읽으신 분들은 이거를 읽어보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쿠팡 플레이픽 이경규 등판. 리그1 쿠플픽에서 동해안 더비와 경인 더비에 나오면서 축구에 대한 진정한 사랑을 표현해 주셨던 이경규 옹의 아워네이션의 등장은 역시나 안양에서 뛰는 김영찬 선수에 대한 지지와 응원으로 나오게 되면서 든든하게 옆에서 지지해주는 그림이었습니다. 이날 김영찬 선수는 부상으로 나오지 못해서 이날 경기 전 쿠플픽에 나와서 장인어른과 사이의 다정한 모습을 좀 보여주는 굉장히 훈훈한 모습을 좀 나타내었습니다. 하지만 이날 경기 결과에 따라 좀 아쉬움을 좀 많이 가져왔을 거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날 이경규 선수가 또 등판하면서 나름 FC 안양에 대한 애정도 같이 보여주게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네 번째, FC 안양과 수원 삼성 이날 관중이 12,323명입니다. 2013년 FC 안양이 재창단 이후로 최다 홈관중을 기록하게 되지 않았나. 이 종전 기록이 이 2019 시즌에 이날 5월 10일 안산전에 11,098명이 이 종전 기록이었다 하더라고요. 이때 아마 2019 시즌에 아워네이션이 잔디랑 시설 문제로 좀 2018년 말부터 2019년 5월 전까지는 원정 유랑단에 좀 다니다가 이후에 이날 홈경기 개최하면서 이날 11,098명이 온 건데 이 기록을 바로 깨고 이번 지지 더비가 12,323명으로 FC 안양 역대 최다 관중으로 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얘기하고 싶은 게요. 김현 선수를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수원에서 현재 4골 2어시의 활약으로 수원 삼성의 또 다른 부흥이라고 얘기하고 싶고요. 그 전에 수원 FC에서 활약이 좀 두드러진 가운데 이번 시즌에 리그2로 강등돼 수원 삼성에 이적을 했었다는 게 좀 놀라울 정도고요.
이후에 이제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이 수원 삼성 N석 열혈 팬이었다는 것을 커밍아웃한 것이 또 다른 수원 팬들에게도 서프라이즈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요. 원래 김현은 전북 영생고 유스 출신으로 선수 생활을 전북 현대 선수로 클 것을 예상했지만 그 전부터 수원에 살면서 수원 삼성 축구를 보면서 자라왔다는 것에 새로운 주목으로 좀 바라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실제로 이날 김현 선수가 맹활약한 덕분에 김현에 대한 지지에 아마 유니폼 판매가 엄청 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염기훈 감독을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염두광이라는 부정적인 별명이 생긴 가운데 수원의 전부라고 말할 정도로 팬들도 염기훈의 감독 선임에 대해서 너무 큰 실망과 증오로 이 시즌 초반에 시작하지 않았나 얘기하고 싶고요. 하지만 오늘의 결과로 사실상 수원 팬들의 생각도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원 삼성 유튜브를 보면 염기훈 감독이 라커룸을 완전 개방하면서 팬들에게 다 보여줄 것을 각오하면서 무엇보다 자신이 자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어쩌면 이 시간이 지나서 염기훈 레전드가 다시 리그원을 승격시키는 역사를 만들어 선수에 이어서 감독으로서 레전드를 쓰는 것을 좀 예상해 드리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고요. 이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날 또 재밌는 게 네, 이 정유미라고, 저는 맨 처음에 정유미가 배우 정유미입니다. 예? 배우예요. 그러니까 배우 정유미가 2명 있지 않나요? 맞아요. 근데 이분 왜냐면은 지우 씨가 사진을 찍어서 네, 지우 씨도 이 경기 보러 왔었는데 맞아요. 내가 아는 얼굴의 정유미 씨가 아닌 동명이인이면서 아마 연생도 아마 똑같을 건데. 아 그래요? 아마 이 배우가 그래도 배우로서 주목된 그 정유미가 아니라 아마 그 드라마나 그런 역할에서 좀 나오긴 하는데 그렇게 많이 활동은 못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분이 근데 좀 약간 이슈가 됐었던 게 지금 SM 이사인 강타랑 좀 열애했었다가 좀 깨졌었던 그런 흑역사가 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선은 83년도 정유미 배우가 있고 네. 84년생 정유미가 있는데 이 84년생 이분이신가 보다. 네, 맞아요. 예. 근데 이분이 이날 아워네이션에 와서 좀 홈석에 앉았는데 네. 원래 이분은 저 알기로는 수원 삼성 팬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버젓이 여기서 왜 원정석이 아닌 홈 VIP석에서 들어가서 이런 광경을 목격했는지. 그리고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좀 얘기할 게 이날 원정석이 가득 찬 거에 비해 그 주변에 홈 경기 구역, 홈석 구역인 그 자리도 빨리 차면서 사실상 이건 수원 삼성 팬들의 샤이 수원 삼성 팬들이 아닌가라는 여론도 얘기하고 싶고요. 사실상 수원이 3골 넣었을 때 옆에서 바로 좋아했더라고요. 이런 면모를 굳이 왜 티를 내고 싶어하는 건지 정말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너무 이게 팬이 많다 보니까 팬이 많아서 가고 싶은 건 알겠는데 그렇다면 티를 좀 내지 말아야 되는데 왜 그런 짓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원정석에 다 차서 어쩔 수 없이 왔으면 이제 조용히 있어야 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카드 나온 게 아닌가. 그냥 감정 컨트롤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지 말고 차라리 그냥 물론 원정석을 가서 직접적으로 보는 거를 좀 선호하게 좀 제한을 하겠지만 왜 남의 홈 경기 홈석에 가가지고 왜 그렇게 티를 내는지,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큰 도발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거는 좀 그렇게 사실상 자기 팀 먹칠하는 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보면 이거가 이제 아까 제가 말했던 저 본방에서 연장전 아니고 본방에서 말했던 타팀 타 종목 그 팬들이랑 여기서 좀 나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타 종목에서는 뭐 야구는 모르겠습니다. 야구는 1루석과 3루석을 아예 나눠버리니까 그런데 네. 축구랑 야구랑 농구에서는 섞어 안으면서도 이제 그럴 수 있다라고 보는 편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좀 차이가 나는 것 같긴 하네요. 확실히 축구만의 문화가 이런 것 같고. 그러니까 야구 팬들은 그것에 대해서도 좀 이해를 공감을 못하는 부분도 있고, 뭐 농구 팬들도 더 공감을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왜냐면 야구 팬들은요,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명은 삼성 팬, 그리고 한 명은 기아 팬 해가지고 부부가 같이 나란히 앉아. 우리 축구에서는 그것을 용납을 못하는 약간 네. 이런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근데 우선 정유미 씨 이분은 좀 잘못한 거 맞죠? 왜냐면 이제 물론 이제 이게 들어올 수 있었던 거는 유니폼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분 좀 위험했다. 원래 유명인이잖아요. 사실. 유명인인데 그것도 아마 좀 수원 삼성 팬이라는 걸 아마 좀 아는 분들은 아실 텐데.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샤이 수원 삼성 팬들 몇몇 중에서 유니폼을 입고 버젓이 들어갔었던 장면도 몇몇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수원 삼성 키링 뭐 이런
아이템들 음. 그런 걸 또 착용하고 들어가려고 하는 모습도 있었다고 합니다. 음. 이런 씁쓸함이 좀 약간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반면에 안양은 이날 경기로 좀 엄청나게 좀 많은 관중들을 동원하면서 그래도 나름의 흥행성으로서는 굉장히 주목됐었던 것 같은데 아쉽게도 이날 물론 이번 시즌 첫 패이긴 하지만 그래도 가능성은 좀 보이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이날 경기 지고 이 안양 선수들이 되게 분해했다고 하더라고요. 확실히 자신들의 홈에서만큼은 정말 이기는 모습을 좀 보이면서 그래도 리그2에서 좀 약간 무패 행진을 좀 이어가고 싶어하는 그 선수들의 욕심이었다고 하는데 유병 감독도 이 기자회견에서도 이 원정 선수가 승리 세레모니를 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각오로 앞으로의 이 유병 감독에 대한 FC 안양도 기대되는 바입니다. 이게 안양 팬들 입장에서는 가장 싫어하는 팀이 이제 서울일 거고 그 다음이 수원일 텐데 그렇죠. 그럴 텐데 이제 수원 그러니까 예전에 딱 그 지지대 더비에 그 정말 그 감성을 정말 오랜만에 느끼게 돼서 안양 팬들 올드 팬들한테는 정말 좀 어떻게 보면 추억을 환기시킬 수 있는 그런 경기가 아닌가 싶고 그 제가 아까 말했던 치토스 전 진짜 몰랐는데 이거를 살렸다는 거는 실제로 이거를 전파했던 게 김현이라고 하더라고요. 김현 선수가 이거를 알고 있고 맛있게 먹었다고 했는데 이거를 기존에 있던 수원 삼성 선수단들에게 전파하고 그러면서 팬들 심지어 이제 수원 팬들도 몰랐었던 팬들도 엄청 많았을 텐데 이거를 알게 되면서 더 흥미를 좀 불러오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재밌는 거는 팸코 이제 네네, FM 코리아에서 네. 이제 4월 22일 날 올라왔던 그러니까 22일 날 조선일보 스포츠면 기사 제목에 맞아요. 수원 삼성 강등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정말 제목도 어그로를 잘 끌었고 근데 내용은 약간 달래는 글이긴 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수원 삼성이 리그2에 와서 리그2 흥행이 상당히 제가 그래서 아까 그 얘기를 했었는데 수원 삼성이 리그2에 내려온 것이 좀 안타까울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리그1 경기 한 경기 더 생긴 것 같은 약간 사이즈 있는 경기가 또 리그2에 또 벌어지니까 그렇죠. 재밌기도 하고 그러니까 약간 생소하면서도 화제가 되기도 하고 하지만 수원 팬들은 이런 내용도 그렇게 달갑게 받아들이는 느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역시 삼성이 민생을 이렇게 챙긴다. 앞으로도 민생을 챙기는 삼성이 되어주길 바란다는 이상한 얘기를 하는 분들도 계시고. 지금은 이제 분위기는 좋고 되게 좀 승승장구하는 분위기겠지만 아직 시즌 초반입니다. 아마 2로빈 라운드, 3로빈 라운드까지 돌면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아마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우선은 요 기사 보면서 진짜 저도 공감됐던 게 뭐냐면 이런 기자들은 AI로 대체할 수 없다. 맞아요. 스포츠 니어스에 있는 기사들도 맞아요. 보면 AI로 안 됩니다, 그게. 실제로 이날 스포츠니어스 기자분들이 두 분이 가서 거의 완전히 한 분은 영상을 다우면서 그날 영상에 스포츠니어스 유튜브에 영상이 올라와서 되게 보면서도 되게 좀 흥미로운 모습도 보였고 이날 또 스포츠니어스 라이브를 했어요. 이날 안양 소프트 AS 레더가 이 선수단을 맞이하는 그런 응원가를 불러주는 게 되게 좀 굉장히 열정적인 모습을 좀 많이 보여줬고요. 아무래도 또 수원 삼성 원정석의 분위기도 많이 온 팬들로 반겨주는 그런 느낌도 살리면서 기사와 또 영상으로서 이렇게 좀 많은 걸 보여주지 않았나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리그2 팬들이 삼성 계속 2부에 남아줄래? 이러기도 하고 역시 염기훈 감독의 큰 그림이다. 이 요즘 수원 삼성이 우승을 못 해봐서 우승하려고 강등됐던 거구나. 뱀의 꼬리가 되더니 뱀의 머리가 되려고 하는 거구나. 뭐 이런 반응들까지 같이 연속으로 나오면서 이 댓글들도 AI로 절대 그 대체할 수 없는 이런 이런 반응들이 축구 팬들의 반응들이 오면서 오히려 이게 재밌는 왜 축구 팬들의 문화가 참 이게 재밌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렇게 이제 돼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튼 리그2가 이 올 시즌 그 수원 삼성이 좋든 나쁘든 결국은 이제 이 리그2로 와서 여러 가지 또 이제 화제를 남기게 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것 같고 리그2 팬들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삼성 입장에서는 좋지는 않을지는 몰라도 맞습니다. 예, 아무튼 이렇게 해서 리그2도 이번 시즌의 리그2는 상당히 재밌게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리그2도 이렇게 슬슬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뭐 이렇게 이야기 준비해 주시느라 정말 너무 고생이 많으셨다라는 얘기를 하고 마침 제가 또 직관을 직접 가게 되면서 네. 실제로 안양과 수원 양팀 간에 티켓을 구하기 되게
전쟁이 치열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물론 그럴만도 했어요. 운 좋게도 저는 이제 그 14시에 이제 티켓 오픈이 되자마자 그 시간대 딱 여유가 돼서 예매를 빨리 했는데 그 사이에도 원정서 이미 매진이 됐었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그랬겠지. 거의 콘서트, 거의 아이돌 콘서트 빨리 예매하기 위한 그런 수원 삼성 팬들의 그런 그 움직임들이 되게 좀 대단하다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진짜 지우 씨도 되게 좋은 자리였더라고요. 봤는데 네. 정말 상당히 괜찮은 자리였고 아마 그 재훈 씨도 치어리더 앞이라고 하니까 상당히 좋은 자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런 데가 인기가 좋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 치어리더는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 그런가요? 그냥 경기가 좀 네. 생각보다 그래도 다이내믹해가지고 사실 솔직히 원래 웬만하면 그 치어리더 분들이 그래도 주목되면서 좀 보게 되는데 이날 경기는 좀 생각보다 치열해가지고 치어리더가 안 보였었던. 치어리더가 안 보였다는 건 경기가 그만큼 재밌었다는 예, 거예요. 맞습니다. 왜냐면 진짜 경기가 너무 재미가 없어서 치어리더밖에 안 보였다 이런 경기도 있거든요. 그 반대죠. 예, 예. 그러면은 진짜 경기 재미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랬던 뭐 얘기를 했었고 네. 뭐 이번 이제 오는 4월 이제 마지막 주말이겠죠. 이때 경기 중에서 아까 눈에 띄는 경기 중에 역시 수원 경남을 저번에 본방 때 얘기했었고 예, 맞아요. 혹시 예. 뭐 본인은 그 재훈 씨는 직관을 혹시 가게 된다면 뭐 그 갈 경기가 있을까요? 근데 아무래도 그때 본편에 얘기했던 것처럼 네. 수원 경남을 가게 되지 않을까. 마치 일요일날 리그원 경기도 다 이게 지방이어서 가지는 못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마 수원을 오랜만에 한번 빅보드 한번 가볼까. 음. 한번 또 경남도 이제 드디어 홈 승리를 했는데 과연 수원과 경남은 또 어떤 그림이 또 나올지도 기대해보는 바입니다. 네, 저는 4월 27일 날 서울 이랜드와 충남 아산 경기를 아마 직접 보러 갈 것 같은데 예, 이때 이제 여자 나느님을 아마 직접 뵙지 않을까. 예. 오랜만에 한번 뵙게 될 것 같고 진짜 이게 이날 제가 퇴근을 빨리 할 수 있을까 좀 걱정이긴 한데 최대한 빨리 해서 2시 경기거든요. 맞아요, 2시에. 제가 이 주말에도 일하다 보니까 제가 월화수목 금금금을 이제 사는 인생이다 보니까 이게 이거 빨리 퇴근하고 갈 수 있을까 이게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저도 축구를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렇게 주말에도 일하는 게 참 이게 안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즐길 수 있을 때 즐겨야 된다. 이런 저의 이제 환경을 제 상황을 보니까 축구 팬들한테 요 얘기도 좀 하고 싶습니다. 즐길 수 있을 때 즐기자. 지는 것도 즐기는 거야. 네. 이렇게 생각하고 수원 삼성도 2부에서 즐겨라. 네. 이렇게 한마디 하면서 이렇게 연장전을 슬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재훈 씨 마지막으로 이제 긴 시간 지금 우리 3시간 넘게 3시간 넘게 녹음을 하고 있는데 연장전 포함해서 이제 소감도 한마디 부탁드려보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소감을 말씀하실지. 네, 무엇보다 이번에 확실히 안양과 수원의 경기로서 나름의 기존 팬들 말고도 올드 팬들의 감성도 충분히 살릴만한 그런 요소들이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리그2도 확실히 주목할 수 있는 경기들을 확실히 보면서 즐길 수 있는 부분은 많은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유독 이 안양과 수원의 경기를 보면서도 되게 좀 추억의 향수를 느끼는 올드 팬들도 다시 한번 K리그를 즐기면서 좀 그런 마음들을 가지면서 다시 이번 시즌 리그1, 리그2를 다 즐길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본방을 포함해서 7시 약간 넘어서부터 이제 그 녹음을 시작했는데 지금 10시 반이 넘었고요. 지금 이제 한창 일본과 대한민국 한일전이 U23 대회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 1위를 다투는 아직 0대 0이네요. 예. 대한민국 잘 했으면 좋겠고 저희도 이제 정리하고 가면서 이제 대한민국을 응원하면서 아마 집으로 돌아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마 이미 이걸 들으신 분들의 결과를 이미 알고 있겠지만 잘 되었기를 바라보면서 이번 438화 연장전 방송을 이렇게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긴 시간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라디오 방송 주간 K리그를 청취하고 계십니다. 저는 축구선수 조용욱입니다.
네, 재훈님과 이야기 듣고 오셨습니다. 아마 이 부분을 듣고 계실 때쯤이면 수요일 저녁에 펼쳐질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4강 2차전 결과까지 나오지 않았을까 싶네요. 들으시는 분들은 이미 경기 결과를 알고 계셨겠지만 정말 전 아직 지금 이 녹음하는 이 순간을 모르고 있으니까 정말 부디 이제 울산을 좋아하고 나쁘고 이걸 떠나가지고 싫어하고 뭐 그런 거 타 팀팬이고 이걸 떠나서 그냥 K리그에 유일하게 남은 팀이고 K리그를 대표한 이 울산이 대표해서 남은 울산이 좋은 결과로 K리그 위상을 높였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보면서 이번 연장전 방송을 이제 마무리하게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K리그가 점점 조금씩은 그래도 다시 그 예전의 인기를 회복해 가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위상이 또 높아지는 것 같아서 요즘은 그래도 리그 팬으로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요즘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이제 팀들도 좋은 이런 좀 더 발전하는 그런 모습을 좀 한번 기대해 보면서 그러면 저희는 다음 이 본방 녹음 때 다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438화 본방과 연장전까지 이렇게 긴 시간 모두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439화 본방 때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눈을 감아요, 뜨지 말아요, 조금만 기다려요. 계절을 지나 시간을 건너 여기까지 왔나요? 느껴지나요, 우리 두 사람의 사라지지 않을 영원한 남들. 일어나봐요, 눈을 떠봐요, 이제 온 것 같네요. 정말 힘들게 아주 어렵게 함께 있게 됐어요. 울지 말아요, 잘해왔잖아요. 이제 내가 그대 지켜줄게요. 달콤했던 지난밤에 설레이던 그 꿈처럼 내가 원했던 만큼 그댄 너무 아름답게 서 있네요. 그대 사랑에 남은 삶을 다해. 그대 사랑에 내 한 마음 다해. 내가 더 잘할게요. 걱정 안 해도 돼요. 그저 내 옆에만 있어주세요. 그대 사랑해, 이토록 사랑해. 그대 사랑해, 내 한 마음 다해. 이젠 웃어주세요. 달콤한 사탕처럼 오랜 시간 잊을 수 없을 처음 그 순간처럼. 일어나봐요, 눈을 떠봐요, 이제 온 것 같네요. 정말 힘들게 아주 어렵게 함께 있게 됐어요. 울지 말아요, 잘해왔잖아요. 이제 내가 그대 지켜줄게요. 그대 사랑해, 남은 삶을 다해. 그대 사랑해, 내 한 마음 다해. 내가 더 잘할게요. 걱정 안 해도 돼요. 그저 내 옆에만 있어주세요. 그대 사랑해,
편집하기도 좋아요. 그럴 것 같아요. 예. 네. 그 저번 본편 하고 연장하고 바로 올라와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아 저번은 아니고 저저번? 저번이었나? 아 아니야 지난 방송 때 그러니까 제가 집에 가서 바로 바로 하신 것 같더라고요. 바로 편집했는데 아 그래서 그날 조금 잠이 좀 부족하긴 네. 하더라고. 그날 이제 빨리 올려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왜냐면 월요일 날 제가 아니 화요일 날 월요일에 녹음하고 화요일 날 이 편집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그날 안 되겠다 빨리 해야지 하고 이따가 집에 가면서 네. 한일전을 보면 되겠네요. 아 저는 뭐 안 보겠지만 왜 안 봐요? 기대가 안 되니까 사실. 아, 물론 왜 기대가 안 돼요? 아니 저는 인천 경기도 막 그때도 물론 저는 그 그때 지지대 더블 봤지만 직접 직관했지만 인천 경기도 그렇고 뭐 국대 솔직히 제가 봐가지고 부정 타는 느낌이 좀 없잖아 있어서. 아 그래요? 뭐 그거 제 개인적 생각이니까 뭐. 근데 그렇게 따지면 저도 좀 부정 타는 게 제가 그때 그 평일날 네. 그걸 봤었잖아요. 그거 뭐라고 해야 되지? 코컵. 코리아컵을 코컵이라 그래 줄여서.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럴 수는 있겠네. 네, 코컵. 코리아컵 가서 성남 경기를 안 보고 이제 그거를 보러 갔었잖아요. 근데 서울 성남이 더비를. 이겼더만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성남 경기를 안 보고 이랜드 경기를 봐서 1대0으로 졌고 반대로 성남은 이겼잖아요. 근데 이제 성남을 보러 갔더니 성남이 이번엔 또 졌어. 그래가지고 제가 인천이 물론 이제 다음 라운드 홈 경기 없지만 네. 홈 경기 가는 게 좀 두렵더라고요 요즘에는. 그래서 좀 자제를 할까 생각하고 오히려 좀 더비 경기가 있는 아마 5월달에 아마 인경전이 있을 텐데 물론 이제 서울이 홈 경기 때 경인 더비라고 얘기하지만 인천이 홈일 때는 저는 인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패배 요정인가 뭐 이럴 때가 있는 게 예전에 저희 방송에 이제 그 진행을 해주셨던 여성 패널 중에 유정 씨라고 있어요. 네, 알아요. 유정 씨라고 서울 팬 그분이 네. 농구도 되게 저처럼 농구도 좋아해서 농구장에서도 자주 어쩌 보게 됐거든요. 네. 영재 씨랑 함께 그랬는데 그때 이제 제가 그때 인천 전자랜드랑 네. 그때 이제 그 서울 삼성이랑 붙었었는데 예. 그때 제가 이제 유정 씨는 그때 못 가고 저만 보러 갔었어요. 오히려 네. 반대로. 그런데 네. 원정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경기를 봤는데 삼성이 졌고 그 전자랜드가 이겼네 했더니 대준 오빠 고마워요. 대준 오빠가 승료네요. 이래서 내가 폐호예요. 나 삼성 응원했어. 그래가지고 공식 폐호가 된 것 같아요. 예, 아무튼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네, 이제 이제 슬슬 들어가 보도록 하죠. 네.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만요. 편집 좀 적어놓고. 네. 근데 아마 이제 들어가기 전에 네. 지지대 더비가 확실히 길 것 같으니까 네. 다른 사실 네. 무승부나고 되게 좀 재미없는 거는 사실 중국 선수를 많이 안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좀 빠르게 이어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사랑한다 나의 사랑 나의 수원 좋아한다 오직 너만을 사랑해
이렇게 마무리하시죠. 아, 고생하셨습니다. 네, 진짜 고생하셨습니다. 3시간 넘게 둘이서 그러네요. 그나마 이게 우리가 둘이서 했으니까 본방도 짧아지고 이런 거지. 이게 아마 여러 명 했었으면 그래도 말은 진짜 많이 했다 우리. 이게 좀 빨리 저희 둘끼리 있으면서 빨리 하다 보니까 그래도 11시는 안 넘었네요. 네, 다행히. 그런 것 같아요. 고생하셨습니다. 예. 자. 여러분이 듣고 계시는 주간 K리그 방송은 K리그 넘버원이에요.